예, 오늘은 대한민국 살인사건 176회. 네. 고아림 아나운서 왔을 때가 170회도 못 들어갔을 거예요. 한참 네, 전에. 맞아요. 176회면 한 주에 한 개니까 176주 했다는 와. 얘기예요. 많이 했죠. 네. 우리 고아림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진짜, 사건 반장, JTBC 네. 사건 반장 할 때 같이 출연하면서 네. 이미 알고 있었죠. 네, 뭐, 초반부터 알았죠. 네. 구독하고 바로. 그러면 우리 송 변호사가 막 주변에 이제 뭐 구독, 좋아요 막 눌렀겠다. 아, 네. 박 PD 한 500명 순식간에 늘었죠. 오, 그래서 개연성이 높아 보여. 그렇게 아니라. 아, 더 넘어요? 네? 500명 넘어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난 너무 적다고 얘기하는 거 알고. 아니, 제가 그거는 나온 뭐 거를 잘 보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아니, 저 부모님 지인분들이 다 보시고 엄마한테 막 얘기하셔가지고 네. 엄마 되게 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뜻밖의 효도를. 그리고 막 연락 끊겼던 작가님 막 연락 오시고 아, 그래요? 엄청난 팬인데 네가 거기 나오다니 막 이러고 아 친구가 맞아 저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너가 처음으로 연예인으로 보여 이러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방송할 때 아무 말도 없다가 딱 사건을 나오고 나니까 이제야 너가 연예인으로 보인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 너 아나운서 맞구나, 사건의가 이러면서. 차지하는 어떤 그 비중이 적지 않구나. 네. 진짜 나는 강의 가끔 가면 일단 강의 시작하기 전에 네. 휴대폰 전부 꺼내시라고 한 다음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라고 얘기하고 강의 들어가요. 그걸 누르는 숫자에 따라서 강의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건강 생각해서 만보 걷기 하거든요. 네. 네. 만보 걸은 지가 이제 한 4주 돼가요. 거의 한 달 돼가 하루에 만보씩 걷고 저녁에는 이제 탁구장 가. 네. 땀을 조금이라도 흘려야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탁구장 가는데 탁구장 갔더니 그 멤버 있는 그 단톡방 있더라고. 네네. 40몇 명 되더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올려서 눌러달라고 했는데 네. 근데 많이 늘은 것 같지가 않아. 저도 이번 주엔 좀 더 적극적으로. 뭐한 500명 정도까지 해주셔도 돼요. 네. 살인사건 시작하기 전이라서 좀 웃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또 정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76개고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사건은 울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40대 여성 살인사건인데요. 네. 일단은 여성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실종 신고가 됐었던 사건이에요. 실종. 이제 일단 편의상 A, B, C 이렇게 좀 나눠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4년 6월 19일입니다. 09시 51분경에 울산 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한 통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요. 네. 실종 신고를 한 사람은 C예요. ABC에서 C라는 여성인데 49살 먹은 여성이 이 사건이 오늘 사건이 상당히 복잡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녀가 그러니까 C녀가 49살 먹은 C녀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울산으로 찾아가서 울산 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에 가가지고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실종 신고. 그러면 누가 실종됐냐 그랬더니 나하고 서울에서 같이 울산으로 내려온 친한 동생 여성이에요. 39살이니까. 네, 네. 그분은 10살 차이죠. 그러니까. 네. 친한 여동생, 친여동생은 아닙니다. 친한 동생이 울산에서 나랑 서울에서 울산으로 같이 내려왔는데 연락이 두절됐다. 그래서 내가 대신 신고를 하는 거다. 가족 대신에.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면 실종 경위 언제 마지막으로 받고 뭐 등등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동생은 16일 날 저녁에 19일 날 신고했죠. 16일 날 그럼 3일 전에 지인을 만나러 갔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된다. 지인을 만나러 갔는데 그리고 그러면 그 동생하고 마지막으로 통화한 거는 어딘데요? 언젠데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통화 카톡 뭐 이거 한 데가 삼산동에 있는 한 모텔이라고 들었대요. 본인은. 그래서 본인이 그 모텔로 찾아가 봤대요. 동생이. 네. 16일 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연락이 안 돼서 카톡 몇 번 주고받고 너 어디냐 그랬더니 나 뭐 삼산동에 있는 어떤 모텔에 있는데
언니 뭐 어쩌고저쩌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완전히 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화 계속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 얘가 왜 전화를 안 받아? 안 되겠다. 저 호텔에 머물고 모텔입니다. 모텔에 머물고 있다니까 내가 가봐야지. 네. 거기 찾아가 봤대요. 가서 모텔을 갔더니 주인이 그런 여자 없다. 우리 모텔에 투숙한 사실 없다. 네. 그리고 숙박부 같은 것도 봐도 동생 이름이 없더라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 도저히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돼서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다. 이 네. 얘기예요. 그렇죠. 이상하죠. 네. 근데 3일 객지잖아요. 만에 3일 만에 그러니까 3일 만에 이제 그 이유가 나와요. 그 바로 또 촉이 나오시네. 맞아. 6월 19일 날 신고했는데 사실은 6월 16일 날 마지막 카톡했단 말이에요. 근데 카톡 할 때 본인이 머물고 있다는 모텔을 알려줘서 거기에 있으려니 했으니까 하루 지났겠지. 아, 그쵸. 하루 정도 더 지나고도 네. 또 저 연락하니까 안 되니까 계속 연락하다가 찾아가 본 거지.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신고받은 삼산지구대에서는 이제 요즘에는 잘 아시죠? 여성이나 장애인, 네. 노인, 어린이가 실종됐다고 신고 들어오면 강력 사건에 준해서 네. 경찰이 달라붙어가지고 수사해요. 네. 이 경우는 더더군다나 서울에서 온 객지에서 온 여성이 네. 울산에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이제 남부경찰서 실종팀에서 이제 사건 착수가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실종팀 이제 바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들었겠지. 아까 이 여성이 신고한 건 파출소에 신고했잖아요. 아, 네. 지구대. 네. 그러니까 이제 실종팀에서 맡았으면 이제 본서에서 맡은 거예요. 본서에서 이 여성 이제 불러다가 자세히 진술을 들었겠죠.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지인 만나러 간다고 당신한테 얘기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지인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울산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남성이에요. 50세 된 남성. 그 남성을 만나기 위해서 울산으로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만나러 간 이후부터 만난 것까지는 안 돼. 네. 그 남자를. 네. 그 동생이 만났다는 것까지 아는데 그 이후부터 연락이 두절돼 버렸다. 그러면 이제 또 물어봐요. 그러면 두 사람은 같이 내려왔습니까? 울산에? 서울에서? 네. 그랬더니 맞대요. 둘이서 6월 16일 날 오후 3시 30분경에 서울에서 KTX 타고 와가지고 KTX 네. 타고 와가지고 17시 38분경에 그러니까 경주까지 한 2시간 남짓인가 봐요. 요즘에 네. KTX 타면. 15시 30분 오후 3시 반에 타가지고 오후 5시 38분경에 그러니까 딱 2시간 걸린 것 같으네. 부산까지 2시간. 한 2시간 반 그래요?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주 쪽이 신경주역에서 내렸다니까 한 2시간 정도 네. 걸렸나 봐요. 그래서 2시간 정도 걸려서 신경주역에서 두 사람이 같이 내렸답니다. 네. 신경주역에서 내려갔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각각 찢어지는 형태로 가는 건데 그러면 그날 만나기로 한 지인 그 사람 누구 만난다는 거예요? 누구? 네. 그 50살 먹은 남성 어떤 관계인데 그 사람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다. 나도 알고 지금 없어진 동생도 아는 남성인데 네. 그 남성이 서울에 있다가 공기업에 댕겨요. 네. 서울에 있다가 울산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내려갔고 네. 그 사람이 오라고 불러서 우리 둘이 내려왔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둘이 동시에 내려와 나하고 만나가 아니야. 이 여성 지금 신고한 C라는 여성한테도 며칠 날 오라고 얘기하고 네. 그 B라는 여성한테도 며칠 날 근데 각각 둘은 친한 사이인데 그 남성은 이 여성한테 따로 부르고 이 여성한테 따로 한 거야. 네. 그러니까 남성 입장에서는 둘이 한꺼번에 동시에 내려온 걸 몰라. 각각 다른 날짜에 내려오도록 네. 불렀거든 남성이. 그러니까 남성은 둘이 동시에 내려온 건 몰라. 근데 먼저 만나기로 한 사람이 아까 이제 B녀야. 네. 없어진 사람이고 그 다음 날 이제 이 C가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남성이 날짜를 잡아줘서. 네. 그래 이제 그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인데 원래는 이제 서울에서 좀 알고 지냈대요. 네. 그 두 사람이 다 그 남성을 알고 지냈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는 이제 연락이 끊겼대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남성이 다시 연락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 울산으로 발령나서 내려왔는데 좀 놀러 오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연락이 됐고 불러서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한테 연락이 왔고 며칠 날까지 놀러 오래. 그래서 자기 듣고 있었는데
이쪽에도 이제 남성 연락한 거야. 근데 우리 둘이 친하잖아. 네. 그래갖고 나 며칠 있으면 나 울산 갈 거야. 네. 한 사람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언제? 그러니까 며칠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도 며칠 날 가는데? 네. 그런 거야. 너는 왜 가는데? 근데 이렇게 보다가 둘이서 누구? 그러니까 여기도 누구? 맞아. 그럼 너는 며칠 날 오라고 그랬고 나는 며칠 날 오라고 그런 거네? 그럼 왜 동시에 오라고 안 하고 너는 따로 오라고 너 따로 오라고 나 따로 오라고 그랬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두 사람이 내려가서 어차피 갈 거냐 하루 상관이니까 둘이 동시에 같이 가자 가는 거는 네. 그리고 한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고한 C 같은 경우는 모텔에서 투숙하고 있고 그 B는 그 남자 먼저 만나기로 간 거예요. 19일 날 16일 날 만나기로 해서 간 거예요. 가서 두절돼 버린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게 셋이 서로 아는 사이잖아요. 다 아는 사이예요. 그러면 하루 상관으로 이렇게 오라고 했으면 그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가는 거니까 우리 같이 내려갈게 같이 보자라는 왜 따로 오라고 했어라고 할 법도 한데 왜 그걸 아무도 얘기를 안 했을지. 우리 성 변호사님 너무 앞서간다.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 맞아요. 지금 당장에 그 이해가 안 가죠, 그죠? 네. 조금 있으면 이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당일날 행적 그 동선을 한번 보자고요. 네. 자, 둘이서 신경주에게 내렸다고 그랬죠. 그 내려갖고 지금 없어진 B라는 사람이 이제 A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16일 날 만나기로 한 거예요. 네. A는 남성이 A입니다. 네. 이제 B라는 여성이 없어진 여성이고 신고한 여성이 C예요. 네. 이제 그날 당일날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B는 이제 그 남성을 만나기로 해서 약속 장소로 택시를 타고 갔어요. 네. 신경주역에서 내리자마자 네. 택시를 타고 갔고 그 이 신고자 C 본인은 언양으로 갑니다. 울산 옆에 언양으로 가서 이제 자기는 그날 만나는 날 아니니까 네. 여관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B가 먼저 만나고 나면 그 다음 날 자기가 만날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얘기했어요. 우리 둘 다 그 A라는 남자를 알고 지내지만 각각 만나기로 한 날짜가 달라서 그 B는 당일날 16일 날 C는 17일이에요. 그 다음 날 만나기로 한 거예요. 이 남자가 웃기죠, 그죠? 네. 네. 서울에 있는 두 여성을 부르면서 한 사람은 16일 날 오라고 그 이쪽은 17일 날 오라고 부른 거예요. 각각 날짜를 달리해서. 근데 두 사람이 아는 사이다 보니까 얼떨결에 말하는 바람에 내려오라고 한 거를 둘이 알게 돼갖고 같이 내려가서 편의상 같이 내려가서 너 먼저 만나고 내일은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반적이진 네. 않아. 네. 그러니까요. 보통 막 몇 박 며칠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내려온 다음 날 또 다른 사람 잡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 남성이 각각 따로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따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냥. 야, 이유가 있겠지. 너 오늘 오라고 그러고 나는 그 다음날 만나자고 네. 하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둘이 동시에 내려가서 나는 딴 데서 방 잡고 있을 테니까 너 먼저 그럼 오늘 만나봐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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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다음날 내가 만날게. 뭐 이제 이렇게 된 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여성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네. 이제 설명드릴게요.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남자한테는 말 안 했어. 둘이 같이 내려온 거. 네. 같이 내려온 건 말 안 했어. 예, 참 이 진술 참 묘하죠. 이거 애매하죠. 각각 따로 만나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냐? 이 어떤 관계냐 이 사람들 도대체 그러게 이러냐. 그래서 이제 일단 동선 보기로 했어요. C가 이제 여관 따로 잡아가지고 이제 모텔에 있으면서 그 지인 만나러 간 그 이제 B한테 네. 그 여자한테 계속 그 통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따로 만나면서 통화를 한 이유도 있겠죠. 서로 네, 네. 연락을 주고받은 네. 이유도. 그랬더니 그 이제 만나러 간 그 B 그 동생이 지금 어디냐 그랬더니 밤 8시경이에요. 8시경에 대게 먹으러 왔어 언니. 나 대게 먹으러 왔어. 대게 먹나 보다 했어요. 뭐 당연히 사람 만났으니까 대게 네네. 먹겠죠. 네. 그러고 또 밤 9시 반, 1시간 반 정도 돼 있는데 또 그때 그 전화 주고받는데 통화할 때 보니까 지금 어디야? 대게 다 먹었어. 그러니까 대게 다 먹고 지금 한국도로공사 앞에 있어. 그래요. 울산에 한국도로공사가 있어요. 네. 한국도로공사 앞이야. 이런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 이후부터도 이제 카톡으로 몇 번 대화했어요. 그리고 그 B가 가장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네. 아까 확인하러 갔었다는 모텔. 네. 삼산동에 있는 그 모텔에 있고 나 오늘 여기서 묵을 것 같아. 네. 웃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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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묵을 것 같아. 아니 만약에 그 남자하고 헤어졌다면 네.
이 여성은 바로 언양에 있는 C한테 오는 게 맞잖아요. 네, 네. 보통 그렇죠. 네. 그러면 남자랑 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또. 그래 이 경우는 보이죠. 오늘은 여기서 묵을 것 같아. 대게 같이 먹고 네. 오늘은 저 삼산동에 있는 모텔에 묵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여자가 알았어 하고 전화 끊었다는 네, 얘기는 네. 이 여자도 또 그 은근히 그냥 있거나 말거나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 네, 네. 애매해요, 그죠? 네. 네. 그 하여튼 여하간 그 이후에 연락 두절. 이 얘기예요, 신고 내용은. 연락 두절됐다. 그래서 자기 이제 모텔에서 얘가 오늘 자고 온다 그러니까 거기 자나 보다 그러고 다음 날은 지가 만나는 날이잖아. 네. 네. 지가 만나는 날이니까. 근데 잠이 들었다 딱 깨서 보니까 아침이었대.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했대요. 이제 모텔에서 네. 깼으려냐고. 전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전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한 사람이 A 남성이잖아. 네. 그 사람한테 이제 그 눈 뜬 날은 지가 만나는 날이지 그 사람. 네. 근데 이제 네. 아침에 전화를 했대요. 그 당신 만나러 갔는데 그때는 얘기했대요. 당신 만나러 간다고 그 동생 그 B가 갔는데 네. 만났어. 그러니까 만났다고 그러더래요. 만난 건 있는데 지금 어디 있어? 그랬더니 내가 그 만나가지고 만난 건 사실인데 만나서 식사하고 2차로 술 한잔 하자고 그랬더니 그 B가 그 여성이 선약이 있다고 그러면서 가겠다고 그래서 해줬어. 난 몰라. 밥만 먹고 해줬어.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도 전화해봤는데 연락이 안 돼. 이러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네. 그래서 이 C가 불안해가지고 만나자 이제 어차피 그날 만나기도 했지만 네. 만나자 해서 이제 퇴근하고 이제 만났어요. 그 남성을. 근데 이상하게 그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C가 A라는 남성을 봤는데 평상시에 엄청 친밀한 사람이래요. 싹싹하고. 네. 그런 남자인데 이상하게 대화를 할 때 불친절하고 톡톡 쏘고 감정을 섞어서 말을 계속 하더라는 네, 네. 거야. 더더군다나 자기도 그날 오라고 불렀던 날이기도 네, 한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좀 기분 나빠하고 왜 사람 불러놓고 이렇게 하냐 그러고 걔 분명히 너 만났다는데 그 어디 갔는지 그 숙소도 안 잡아주냐 여자 네, 혼자 네. 왔는데 이런 거 등등 하다 보니까 싸웠어. 싸우니까 그 남자가 갑자기 앞으로 보지 마 나하고 이렇게 이제 불쾌하게 얘기하면서 네, 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언양에 있는 자기 숙소로 돌아온 거예요. 네. 네. 돌아와서 계속 같이 온 여동생 동생한테 전화 연락을 했지만 휴대폰이 오프돼 버렸어. 네. 근데 처음에는 그 술을 많이 먹었거나 과음 그러니까 네. 그리고 늦잠 자거나 휴대폰 혹시 분실 이런 거 등등으로 생각해서 하루 정도 기다렸다. 네. 그래서 이틀이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자한테 물어보긴 했었지만 네. 만나서. 근데 3일이 되도록 연락 두절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싶어서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저간의 사정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실종팀에서는 이거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요 머리에서 뭔가 감 왔을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네. 여러모로. 이거. 바로 실종팀에서는 그 없어진 여성 저 휴대폰 네. 추적. 그거 위치 주셔가지고 네. 그러고 이제 통화 목록 다 확인해 봐야지. 봤더니 이 통화가 아웃된 게요 오프됐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네. 16일 날 21시 27분경에 한국 도로공사 앞에서 언니 나 지금 도로공사 네. 앞이야 그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게 마지막 발신 기록이에요. 그 이후로는 딴 사람한테 통화한 기록이 없어요. 네, 네. 전혀. 그러면 이 여자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휴대폰 들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통화를 안 해도 네. 2, 3일씩 네. 사람 누구한테도 전화 걸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도로공사 앞이하고 전화한 이유 그러니까 발신 기록은 하나밖에 네, 네. 없어. 그 이후로는 하나도 없는 거야. 꺼져 선약이 있고. 있어서 먼저 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없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한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휴대폰 마지막 위치는 또 경찰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봤더니 통신사는 응답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답할 수 있는 지역. 응답할 수 없는 지역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응답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네. 전파가 도착하지 못하는 땅 속이나 물 속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응답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네. 거는 그런 의미예요. 네, 네. 그다음에 전원이 자동으로 오프된 거. 배터리 방전 같은 걸로 아, 자동으로. 네. 본인이 끈 거하고 다릅니다. 네, 네. 본인이 내가 강제로 꺼버리면 응답할 수 없는 지역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 달라요. 이거 네. 수사할 때 이거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 전원이 이제 오프된 꺼진 시간을 봤더니 6월 17일 날 02시예요.
그러면 그 A라는 남자를 만나고 그 다음날 새벽 2시란 말이에요. 네. 그게 이어졌을지도 몰라요. 네. 새벽 2시에 휴대폰이 응답할 수 없는 지역으로 딱 끊긴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꺼졌거나 아니면 물속이나 땅속에 있는 네. 거예요. 휴대폰이.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또 그 여자가 무슨 다른 또 가정생활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확인할 필요가 네. 있었어. 그래서 이제 B 그 여성 없어진 여성의 이제 신상 파악을 해요. 경찰이. 네. 알아봤더니 남편한테 전화했어. 제일 먼저 남편이 제일 먼저지 뭐. 남편이 있으시구나. 남편이 있는 사람들이 네. 나는 왜 자꾸 여러모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자꾸 애초부터 시작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다 풀릴 거 있다가.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남편한테 당신 그 집사람 아내가 울산 내려가는 거 아냐? 네. 그거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7일 전에 6월 13일 날 7일 전에 프랜차이즈 요식업체 식당을 개업하는데 그 7억 그 계약 체결을 했어요. 7억 원에 하기로. 그러고 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요. 네. 돈이 조금 부족해갖고 아는 언니 그게 신고자 C예요. 네. 아는 언니랑 울산 갔다 온다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돈 구해 온다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말하긴 말한 거예요. 네. 7억 네. 그 식당 계약했는데 돈 좀 부족해서 언니하고 울산에 내려가서 누구한테 하여튼 돈 구해 온다고 네. 가기로 했다고 네. 말을 했던 거예요 남편한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건 자발적으로 이 여성이 잠수 탈 일은 아니야. 네. 그렇죠. 계약까지 했잖아. 지금 네. 식당 계약까지 하고 조만간 사업할 사람이 스스로 어디로 잠수 타서 사라질 일은 없잖아. 네. 이건 사건이지. 바로. 네. 휴대폰은 그리고 왜 강제로 오프됐냐. 네. 또 그것도 계획지에서. 네. 그러니까 이건 강력 사건이에요. 요 얘기 듣는 순간 이거는 실종팀이 바로- 더 이상 사건 주무르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이 정도 되면. 네. 네. 이거는 바로 실종팀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 전부 취합해가지고 강력팀으로 네. 넘깁니다. 그럼 이제 강력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사건은 그러면 어디서 맡아야 되냐면 그 여성이 살아있던 마지막 장소가 어디예요? 울지. 한국도로공사 앞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도로공사 앞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넘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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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국도로 울진 이제 경찰서로 갔는데 울진 경찰서. 그러니까 울진 경찰서는 저 초기에 신고 단계에서는 개입도 안 됐던 네, 네. 경찰서가 그 마지막으로 통화된 장소를 관할한다는 어떤 그 네, 명분 네. 때문에 그 사건을 이제 강력 사건 하나 떠맡은 거예요. 네. 네. 그래도 뭐 그건 이제 누리니까. 네. 그래서 울진 경찰서에서 이첩 받아가지고 바로 형사 2개 팀 붙어요. 네. 과학수사팀도 붙어요. 그래서 전담팀을 꾸리는 겁니다. 이거 네. 이거 사건이니까요. 이거 만약에 안 꾸리고 우물쭈물하다가 나중에 사망해서 발견되면 네. 집에 가야 돼. 네. 집에 가야 돼.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르르 달려붙은 거죠. 형사 2개 팀의 과수팀, 전담팀 꾸려가지고 이제 네. 다시 또 이제 신고한 그 C 있잖아요. 네. 그 사람 또 불러요. 네. 그건 당연하죠. 네. 그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내려온 사람이 연락이 두절됐는데 왜 이틀이 된 다음에 신고했냐 이제 네, 그 아까 그쵸. 그 의문점 네. 왜 이틀이 됐는데 그 신고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해서 이제 경찰도 당연히 물어보겠지. 네. 저 물론 이제 경찰이 그 확인은 했어요. 그 A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C가 확인했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그 여자가 과음이나 휴대폰 분실했을 수도 있다고 뭐 해서 이틀 기다렸다는 내용 다 네. 듣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면서 통화 내역을 다시 확인해요. 네. 했더니 맞아요. 아까 밤 9시 27분경에 통화 마지막 네. 했잖아요. 네. 그런데 통화는 한국통신 한국 도로공사.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네. 도로공사 앞에서 한 건 맞는데 네. 통화는 그 이후에 목록을 뽑아보니까 문자는 계속 주고받았어. C라는 여자하고 B라는 네. 여자가. 그러니까 거짓말한 게 되잖아. 네. 네. 경찰에서 여기서 이런 생각했대요. 이 여자 봐라. 이 여자 이거 저 B가 없어지는데 이 C 이 여자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네. 통화 마지막으로 한 것만 얘기하고 그 뒤로 문자 주고받은 건 싹 숨기니까 그렇죠. 야 요거 봐라. 여기 경찰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네.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시작되는 거야. 네. 의심이 시작돼갖고 진짜로 이제 신경주에게 같이 타고 내려왔는지 네. 네.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겠어. 경찰이. 그래서 신경주역으로 달려갔다. 아, 네.
수사 참 이게 이런 거 하다 보면 무지하게 피곤하고 짜증나요. 네. 여자가 의심스럽지 않았다면 같이 내려왔는지 여부 따질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여자가 통화한 것만 얘기하고 그 뒤에 문자한 거를 말을 안 하고 숨기니까 이 여자가 뭔가 있다 해가지고 이거 같이 안 내려왔을 수도 있어. 네. 끊이면 할 수도 있어. 네. 신경적으로 달려가요. CCTV 까야지. 네. 가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봤네. 네. 17시 40분경에 신경주역에 에스컬레이터를 두 사람이 타는 게 나와. 그러면 여자가 적어도 같이 내려온 건 네. 맞죠. 네. 맞아. 그래도 그 왜 저 문자 통화한 걸 여자가 숨겼을까? 이런 의심점은 이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C도 용의자의 한 명으로 분류가 되는 순간입니다.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지인 남자. 네. 그 남자도 확인할 필요 있잖아요, 그쵸, 당연히. 그쵸. 그래서 그 사람 통화내역 갔어요. 통화내역을 깝니다. 네. 갔더니 이제 그 이 두 여성이 울산으로 내려오는데 원래 일반적인 경우라면 약속 전날이나 약속날 지금 내려오고 있냐고 네, 전화해야지. 체크하죠. 네. 그죠? 같은 지역도 아니고. 그러면 16일 날 B라는 여자를 네. 오라고 불렀고 17일 날 C를 불렀으면 네. C는 나중에 하더라도 16일 날 저 B가 내려올 때 그 울산에서 전화 한번 할 거 아니에요. 네, 몇 시 네. 차 타? 네. 아니면 내려왔다 그러면 아 지금 어디야? 어느 네, 지점이야? 네. 이게 물어보는 게 네. 일반적이잖아요. 무조건 네. 그런데 한두 번은 꼭 한단 말이야. 이 사람 이 남자 통화내역을 뽑아보니까 6월 9일부터 한참 올라가서 네. 6월 9일부터 이 여자가 없어진 만나기로 한 네. 6월 16일까지 전화 통화가 전혀 없어. 어? 그 순간 이제 경찰들이 그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 아까 신고한 C 그 네. 여성 이상했죠. 네, 네. 네. 그 여자하고 이 남자 요 둘이 이게 뭔가 일저질렀. 그래서 직접은 안 하고 C를 통해서 네, 요것들이 짜고 둘이서 네, 네. 이거 뭔가 야 나랑 같이 내려가자. 그리고 끌고 내려와갖고 가서 만나봐 보내고. 네. 남자가 무슨 일 저지르고 C하고 지금 공범일 가능성이 네, 높다. 네. 처음에는 아예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네, 네. 근데 일견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좀 같이 내려오고. 이것도 네. 공범하니까 이런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제 남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요. 네. 네. 남성을 알아봤더니 전과 제일 먼저 뽑아요. 경찰이. 전과 뽑았더니 도교법 위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무슨 중범죄자 아닌 네. 거예요. 네. 그리고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큰 전과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 공기업이 도로공사예요. 한국도로공사. 네. 아, 그래서. 그 꽤 높은 팀장급입니다. 이 사람이. 네. 그 다음에 가족 관계도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내하고 아이들은 미국에 체류하네. 그러니까 이른바 기러기 아빠. 네, 네.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이제 팀장으로 재직 중이면 직급도. 요즘에 송 변호사님 그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네. 뭐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얘기. 아, 그렇죠. 근데 신이 내린 직장이 아니고 넘어서요. 신이 숨겨둔 직장이에요. 요즘 공기업 땡기면 야 너 신이 숨겨둔 그런 직장을 어떻게 구했냐. 그래서 들어가는 것도 그 입사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하고. 예. 아주 완벽하게 보장돼 있잖아요. 네, 네. 뭐 한때는 뭐 국민들은 어려운데 성과급 잔치 벌였다 해갖고 네, 막 맞아요. 네. 뜨기도 하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건 뭐 잘 알아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네. 그러면 A에 대해서 1차 알아보고 A도 일단 경찰이 강력팀에서 붙었으니까 불러다가 물어봐야지. 네. 당연히 불러요. 이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렇잖아요. 살인 사건의 네.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네. 그러면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가장 마지막에 본 사람이 범인이죠. 그렇죠. 제일 가능성. 죽기 직전에 봤으니까 네. 이 경우는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일단은 지금 없어진 사람이 죽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네. 그 없어진 사람하고 가장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A. 가장 유력한 만약에 네, 네. 범죄를 하면 용의자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A 네. 이거 만나겠죠. 네. 만나서 그 사람 행적 따질 수밖에 없지 그날. 그렇죠. 자, 너 쭉 얘기해봐. B 만난 날 얘기해봐. 하니까 6시 30분경에 그 경주 관광호텔 앞으로 오라고 불렀대요. B는.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이 B하고 이 남자하고 만나기로 한 장소는 경주 관광호텔 앞에 네. 있는 거예요. 그 내려오면 울산 내려오면 저 경주 관광호텔 앞으로 와. 거기서 저 전화하면 내가 퇴근하고 18시 30분. 네. 퇴근하고 거기서 만나갖고 식사하고 뭐 하자고 이렇게 네, 부른 네. 거야. 그래 만났대요. 만나기는. 만나서 바로 식사하려고 어디로 갔냐면 정자항으로 갔대. 항.
그 대개가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대개 그죠? 정장으로 갔는데 네. 그때 그러면 당신 차 타고 왔어? 이제 경찰이 물어봤겠지. 그랬더니 아니 택시 탔어요. 네. 술도 한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 택시 탔습니다. 네. 근데 왜 그 정장 쪽으로 갔습니까? 그 식당 저 경주 관광호텔 앞쪽에도 식당이 있을 텐데 네. 경찰이 그렇게 물어봤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여자가 B가 대게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대게집에 간 거 맞는 거예요. 네. 그럼 경찰이 또 당연히 또 물어보겠지. 그 대게집 상호 대보세요. 그럼 두 사람이 실제 대게 먹으러 왔는지 또 확인할 네. 거 아니에요. 상호 대보세요.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대. 여기서도 일단은 이상해. 네. 내가 수사관이라면 이상해. 그럴 것 같아요. 예, 굳이 멀리까지 갔는데. 그러면 어느 지점 그건 알 것 같은데 하여튼 네. 기억이 안 난대요. 안 난대요? 그래 좋아. 그러면 그 상호는 내가 당신 나중에 찾기로 하고 네. 좋아. 경찰이 꼭 물어보는 거 있죠. 뭐 시켜서 먹었어? 계산서 뽑으려고 그래요. 네. 네. 실제로 다 왔는지. 대게하고 맥주 5병 먹었다. 얘기해요. 그래요? 그 식당 나온 거 언제예요? 20일시경. 그러니까 18시 30분에 만나서 밤 9시경에 네. 나왔대. 끝났다는 거예요. 식사가. 그리고 본인이 그 B를 숙소를 잡아주려고 이제 콜벤을 불렀대. 네. 네. 자기 택시 타고 왔었으니까 콜벤을 불러서 도로공사 앞까지 갔대. 네. 도로공사는 지직장이잖아. 자기 네. 그 앞에까지 갔다는 거야. 네. 도로공사 앞에까지 가서 그 도로공사 앞에까지 간 이유는 네. 그 이 B 여성이 도로공사 그 주변에 또 다른 약속이 있다고 그랬다는 거야. 밤 9시가 넘어서. 그 근처에. 서울에서 울산 내려온 여자가 무슨 약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자기 직장도 거기고. 그래서 거기 가서 콜벤 불러서 가가지고 내려서 약속 있다고 그래서 보내주고. 네. 차에서 내려서 헤어졌다는 거야. 네. 그럼 헤어진 시간이 대충 언제쯤입니까? 그거 콜벤 또 불렀다 그러면 콜벤이 몇 시에 태워서 어디에 내려주고 몇 시에 내려주고 이것도 경찰이 또 네. 따져야 네. 되니까 그랬더니 9시 반경이더라. 그때쯤에 식사가 9시에 끝나고 정장에서 도로공사 앞에까지 30분 걸려서 갔다는 네. 얘기야. 거기서 이제 내렸다. 그리고 헤어졌다. 그 후에 연락은 내가 안 했다. 연락을 할 필요 없었고 연락 안 했다. 약속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럼 그 다음에 당신 뭐 했어? 네. 그 여자 가고 난 다음에 헤어진 네. 다음에. 저는요, 바로 거기 그 도로공사 우리 회사 아니에요. 그 회사에 가서 직원들하고요. 회사 직원하고 30분 동안 배드민턴 치고요. 배드민턴. 예, 배드민턴이 붐이 일었었대요, 그 당시에. 배드민턴 치고요. 30분은 제가 혼자서 서브 연습했어요. 30분은 직원하고 배드민턴 치고 30분은 나 혼자서 서브 연습했대, 서브. 나는 이 얘기 들을 때부터 이상하기는 해. 저도- 내가 수사관이라면. 배드민턴이 일단 밤에 안 보이잖아요. 물론 실내 시설이 실내니까. 있으면 괜찮은데 실내니까. 그 직원도 그렇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1시간 소요했다는 얘기야. 30분 배드민턴 딴 직원하고 치고 30분 서브 연습했으면 1시간 지났다는 네. 얘기죠. 1시간 지난 다음에 땀이 나길래 업무용 차, 지 개인 차가 있고 또 그 네. 토지공사에 저 도로공사에 쓰는 업무용 차가 있대. 지가 끌고 다니는 팀장급이니까 네. 그 차로 이거 나 웃기는 사람이야. 이거 공사 구분 못하는 거 이거. 그쵸. 지차 놔두고 업무용 차 타고 네. 말이야. 네. 나쁜 놈이 그죠? 네. 업무용 차로 23시 50분경에 밤 11시 50분경에 울주군 구영리에 있는 찜질방으로 갔대. 네. 예. 그러니까 배드민턴 치고 찜질방 갔다는 거예요, 이제. 네. 집에 애들도 없잖아요. 네, 혼자 네. 사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찜질방으로 가고 땀나서 씻으려고 갔더니 거기 영업을 안 하더래. 거기가 지가 가려고 했던 데가. 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사우나로 갔대. 예. 그래서 거기서 샤워를 하고 TV를 보다가 아침 6시가 되길래 내가 출근했다. 네. 그럼 이거 막 CCTV 다 나오면 알리바이 이거는 증명 이 사람이 되겠네요? 이 진술을 할 때는 경찰이 지금 자기가 진술한 시간대별 동선을 분명히 확인할 거를 네. 알 알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쭉 들은 다음에 경찰은 그대로 또 네. 확인해요. 네. 근데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니까 물론 본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겠어요. 30분 하고 30분 어쩌고 이거 아니지. 네. 경찰이 유도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이거 네. 동선을 지금 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려고. 자, 문제는 이 한국도로공사는 울산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거기 안에 위치해 있대요. 네. 그래서
주변에 CCTV라든지 뭐 이 신호등 이런 게 개통이 되기 전이야. 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거기가 거기서 무슨 일이 나도 추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 그렇죠. CCTV를 달아놓긴 했는데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가로등도 아직 다 안 켜져 있고 블랙박스도 당연히 그 안까지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 네. 그 밤 시간대에. 네. 그럼 차량 블랙박스 구하기도 어렵고 또 밤이면 깜깜하면 블랙박스 꽝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경찰이 또 찾을 거예요. 택시기사 찾아야지. 네. 태워다 주는 정장으로 태우고 갔던 택시기사. 네. 그 다음에 콜밴 불러서 그 도로공사 앞에까지 온 택시기사 다 찾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택시기사를 찾아가지고 잘 아시잖아. 택시에는 타코메다. 네네. 그 자기가 운행 거리 지점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거 한 200대 정도 확인 시작했어요. 아마 이때부터도 이제 한 팀은 붙어서 이거만 하는데 아주 짜증 엄청났을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또 CCTV 팀이 또 따로 가가지고 정장 갔다 그랬으니까 진입로 가서 CCTV. 네. 그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식당 가게들 CCTV 모조리 확인해요. 네. 몽조리. 많이 고생했을 거예요. 거기서 하나 나온 거 있기는 해요. 진입로 정장 진입로에서 그 없어진 여성하고 이 남자가 노상을 걸어가는 모습은 나와요. 그러니까 가긴 간 거예요. 정장까지. 네. 정장은 갔습니다. 네. 분명히. 네. 정장 진입로 CCTV에 잡혀 있으니까. 네. 문제는 식당을 못 찾았어요. 식당을 찾지를 못했어요. 식당은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식당 CCTV를 보고 네. 얘기해도 알지를 못해요. 손님들도 상당히 많았다 네. 그러고. 이때쯤이면 1월 이즈음에는 대게가 막 굉장히 많이 나올 때라고 그러네요. 네. 그 한국에. 겨울에. 손님들 엄청 많이 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해놓고 이 남자 이제 아주 정식으로 불러서 이게 그 사람을 그냥 지정하는 장소 커피숍에서 만나고 여보 당신이 아는 대로 해보시오. 저거 조물조물 수첩에다 적는 것과요. 앉혀놓고 타이핑 해가면서 두들기면서 이 조사 받는 거는 질이 달라요. 질이. 그다음에 상대가 느끼는 어떤 무게감도 엄청 다르거든요. 엄청 압박 받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엄청 부담스러워요. 경찰서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발길이 맞아요. 무거워져요. 그 심지어 고소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경찰 조사 받으실 때 너무 긴장하셔서 우리 고소하러 온 거니까 이렇게 긴장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해도 그 경찰서가 주는 중압감이 너무 맞아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불렀어요. 일단 7월 3일 날 참고인 조사 받았다고 그러는데 자 B하고 C가 그 두 여성이 왜 울산에 왔는지 물어봐야 돼. 그랬더니 이 사람 얘기가 이제 이때부터 진짜 이제 골 때려요 이거. 나는요 그 두 여자 B하고 C 여자 다 아는데 그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완전히 을이에요 을. 나는 그 여자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완전히 쫑이면 쫑. 그 사람 그 여자도 두 사람이 나한테 뭐 하라 그러면 무작정 난 따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입장이에요. 을이에요. 그 왜 그러냐? 하여튼 그거 좀 이따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요 나는 을이기 때문에 6월 16일 날 18시경에 경주관광 앞으로 호텔 앞으로 그 B가 오라고 불러서 내가 나간 거예요. 장소도 B가 정해져. 예, 걔가 정해서 나간 거예요. 나는 불러서 나간 거지. 내가 오라고 불러갖고 오라 소리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럼 의외죠? C랑 아예 다르네요. 진술. 달라요, 이게. 그러면 아니 도대체 그럼 B하고 C라는 사람은 당신 서울에서부터 알았다는데 어떻게 알게 된 사이야? 물어봤더니 2011년으로 거슬러 오더라고요. 2011년에 강남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이 C를 우연히 알게 됐대요. C. 이 신고자. 네. 네. C를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이후에 얼레벌레 하다가 내연 관계가 됐대요. 그 C라는 여성하고. 네.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공기업 댕기고 있는 거 그 여자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좀 내연 관계가 되다 보니까 내가 공기업에 다닌다는 걸 알더니 이 C가 그때부터 너 나하고 불륜이지? 너 불륜 내가 이거 발설하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넌 공기업에서 끝이야. 이러면서 5억 원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C라는 여자가 신고인. 그래서 나 좀 살려줘 나도 어려워 형편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3억 원으로 깎아줄게. 네. 그 2억을 깎고 3억을 빌려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3억을 줬다는 거예요. 네. 그 C라는 여자한테. 지금 이렇게 일견 들어보면 완전 꽃뱀이야 이거. 네. 그죠?
그런데 그 3억으로 가지고 와서 그 여자가 이제 일식집을 개업을 해요. 네. 개업했는데 망했대요. 망하니까 그 이후에도 생활비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래서 당장 C 이 여자하고 헤어지고 싶지만 승진이 목전에 있었대요. 네. 이제 뭐 팀장 직전이었던 거예요. 네. 네. 승진이 바로 눈앞에 있고 미국에 있는 가족한테 불륜 사실 알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서 버틸 수가 없어서 그냥 3억은 뜯긴 상태에서도 생활비 달려면 계속 줬다. 네. 응? 그런데 내가 정말 더 황당한 거는요.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요. 네. C한테도 내가 황당하게 당하고 있는데 C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하고 친한 동생이라면서 B를 나한테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하더니 얘 돈 좀 빌려줘. 얘 저 음식점 해야 되는데 얘 네. 사업 좀 해야 되는데 당신이 얘 돈 좀 빌려줘. 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금융권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돈 빌려갖고 B한테 빌려줬고 나중에 받긴 받았대요. 네. B한테는 네. 빌려줬다가 근데 이제 C한테 C 처음에 내연관계했던 여자한테 빌려줬던 3억하고 생활비 용돈 뭐 이거 하면은 그게 한 1억 5천 된대요. 네. 그러면 4억 5천 정도 있죠. 네, 네. 이거는 지금 못 받았대요. 거기다가 지금 또 B는 또 돈 빌리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이건 일견 이 남자 얘기를 들어보면 나를 완전히 호구 잡아서 네. 그렇죠. 불륜 관계에 약점을 잡아가지고 C가 지 동생 돈 빌려주라고 지금 데리고 내려온 네, 거야. 네, 이를테면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찰이 물어보죠. 그 울산 약속은 그러면 각각 네. 받았잖아. 언제 잡았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서울에 출장을 갔는데 갑자기 연락이 됐대. 한동안 소식 끊겼었다고 네, 했잖아요. 네. 여자들하고. 근데 갑자기 연락이 돼갖고 서울에 한 음식점을 가게 됐대. 네. 거기서 또 돈 얘기를 꺼내드리는 거예요, C가. 그래서 자기가, 나 더 이상 못해, 그러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야, C가 그러더니까 잠깐만, 잘 생각해봐. 지금 당장 달래는 건 아니야. 잘 생각해봐. 내가 16일쯤 울산 갈 테니까, 네. 그때까지 잘 생각해봐. 그리고 그때 만나서 음식도 좀 먹고 바람 쐬면서 대화 좀 해. 네. 그러면서 C가 포기 안 하더라는 거야. 그럼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C가 약속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우연히 서울에서 연락이 돼갖고 밥 먹다가 C가 나 울산 16일 날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면서 거절하니까 나 울산 내려가서 그때 만나서 얘기하자. 즉 말하면 아직도 약점 잡고 있다는 네, 소리긴 네. 하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16일 날 내려가고, 본인은 그 17일 날 내려갈 테니까 시간 비워놓으라고. 이것도 남자가 한 게 아니라 C가 C가. C라는 여자가 지시를 했다는 거야. 내 동생은 하루 전날 내려갈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다음날 내려갈 테니까 시간 네. 비워놔. 네. 그때 경주관광호텔 방도 잡아놓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네. 거예요, 여자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남자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래 일단 알았다. 남자가 그러고 나와서 그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괘씸하고 기분 나쁘더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안 하다가 약속 당일날 네. 휴대폰을 집에다 두고 나왔대. 출근을 했대요. 그래서 회사 앞에 공중전화한테서 이제 그 B한테 오고 있냐고 전화를 했대요. 네. 그 공중전화까지 이제 저 수신 목록까지 경찰이 깔 거는 이 사람도 예측하고 있으니까 지 휴대폰은 6월 9일부터 아예 안 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중전화로 오고 있냐. 근데 아마 경찰이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 너 사람을 오라고 불렀으면 네. 일반적으로 지금 오고 있냐? 네. 어디쯤이냐? 이거 전화 한 통화라도 하는 게 도리 아니야? 네. 근데 너 전화 한 통도 안 한 게 이상해. 그러니까 얘가 한 얘기가 나 휴대폰 놓고 와가지고 그 공중전화로 했어요. 네. 이 얘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를 더 해요. 이게 이제 이 사건의 포인트입니다. 네. 나는 아까 을이라고 그랬죠. 두 여자가 이래라면 이래고 저래라면 저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는데 보험 얘기를 합니다. 네. 보험 얘기를. 네. 내가 지금 말해요. 얼마나 을이냐면요. 그 B, 그 다음에 C, 걔네들 내가 보험까지, 생명보험 이런 것까지 내가 지금 대납해주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해서 그러면 당신이 남의 보험까지 네. 그 내주고 있어? 경찰이 물어보니까 어느 날 그 C 내연 관계에 있던 C가 나한테 전화가 띡 걸려오더니 나하고 말이야 내 그 동생 B 네. 걔 두 사람 보험 좀 들어줘. 무작정 큰 거로 들어줘. 네. 이렇게 자기한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명보험이 포함되는 건강보험 상품 중에서 그래서 자기 딴에는 납입금이 그래도 적은 거 보험을 좀 가입을 해줬대요. 네. 그리고 대납을 했다는 거야. 네. 자기 그 두 사람의 보험료는 내 통장에서 자동 이체된대. 네, 네. 근데 문제는 네. 자 대납해주고 있죠 두 사람 거. 네. 수령자는 그 보험은 제일 중요한 건 수익자예요. 그쵸, 그쵸. 문제가 생기면 그 돈을 받는 사람. 네. 그럼 그 받는 사람 수익자는 누구야? 그랬더니 나이다. 본인 남성 지혜 본인이요. 이게 뭐예요? 분명히 보험 이렇게 가입된 거 이런 거 나중에 조사하다가 나오면 오해받을까봐 자기가 미리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송 변호사는 뭐 이런 거 하도 많이 해서 미리가 알아버리면 이게 재미없어지는데. 아니, 이게 재미없어지는데. 안 돼, 재미없어. 편집해. 우리 스포하기 없게. 야, 수령자는 나라 그래. 그러니까 이 경찰이 이거 봐라. 아마 여기서 어떤 감 잡는 데는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이상해요. 네. 아니 그런데 또 이 보험 얘기도 경찰이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보험은 경찰을 머릿속에는 있지도 않은 거야. 그쵸. 나중에 네. 이제 경찰이 다 뽑아보긴 하지만 참고인 조사로 불러갖고 물어볼 때는 보험은 경찰의 안중에도 없단 말이야. 근데 그걸 본인이 굳이 얘기를 했잖아. 이 얘기는 본인 입장에서는 B하고 C한테 의뢰 입장에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수익금 문제가 나중에 밝혀질 거니까 네. 미리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저 C를 만나가지고 또 이제 앞으로 보지 말자고 막 그랬다고 네, 그 말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 그날 C 불러서 더 이상 안 끌려다니려고 담판한 거다. C는 다툰 이유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동생 불러서 했는데 왜 지금까지 연락도 안 되고 뭐 맞아요. 그러다가 다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남자는 더 이상 을관계니까 더 이상 안 끌려다니려고 단판 네. 지으려고 싸늘하게 돼 있다는 거야. 더 이상 보지 말자고 그랬고 그 소리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니까 일단 뭐 큰 직접 증거는 없으니 일단 귀가시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뜨거워하고 바로 이제 그 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 여부 확인했더니 맞습니다. B는 2억, 그 내연 관계에 있던 C는 3억 가입했어요. 수령자는 남성 본인이에요. 여기서부터 사건은 이제 뭐 제가 볼 때 50%는 해결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네. A는 의심이 많이 갑니다. 이 남자는. 왜? 마지막으로 없어진 여자를 만난 사람이고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감정이 있어요. 채권 채무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네. 세 번째는 B하고 C 여성의 보험금의 수령인이에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A는 이 남성은 의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혹시 공모라면 C도 의심할 수 있어요. 이 C도 내연 관계에 있던 C 이 둘이서 짜고 B를 어떻게 보험 목적으로 어떻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B 불러내가지고 C가 자기는 그 원격 조정하고 A가 실행하고 네. 그래갖고 B 싹 사라지게 해서 보험금 타서 둘이서 수령자는 어차피 A로 돼 있으니까 네.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 오히려 지금 C도 보험에 가입돼 있잖아요. 가입돼 있죠. 그리고 또 약속도 정했잖아요. 이미 거짓말들이 드러나서 C도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경찰이 볼 때는 하여튼 A는 무지하게 위험해요. A는 엄청 위험하고 위험하죠. 의심스럽고 그런데 경찰이 볼 때는 C하고 짜고 했을 개연성도 네. 있다. 왜 둘이 내연 관계니까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런데 그거는 염두에 두고 봐야죠. 공모 가능성도 봐야죠. 그러면 C도 이런 경우에 두 사람이 공모 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의심이 되면 자 A는 이제 더 이상 깔 거 없죠. 네. 그냥 네. 그 정도 의심된 거 그거만 확인하면 돼요. 그 공범 관계로 인식되어지는 C도 면밀하게 해가지고 C가 진짜 공모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해야지. 네. 또 털어낼 거 있으면 빨리 터는 게 네, 좋으니까. 네. 그래서 C 다시 불러서 조사해. 아까 말한 것처럼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게 달라요. 네. 네. 다시 이제 C한테 물어봤어. 자, 똑같아. A한테 물어본 거하고 똑같아. A 진술은 이미 다 받았잖아요. 네. 그럼 얘가 진술한 내용하고 C 진술이 일치해야지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틀리면 누군가 거짓말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자, 니네 어떻게 만났어? 남자하고. 네. A하고 2011년 음식점에서 알게 됐다.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이거 맞습니까? 또 틀립니까? 맞아요. 아까 A가 얘기한 거하고 같죠? 네. 네. O. 자, 그 다음에 B, 지금 없어진 여자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알게 된 거 맞죠? 네. 저 소개하고 이랬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3억 원 빌려준 거 있었죠? 그때 협박해가지고 5억 내놓으라고 그러다가 안 된다니까 3억 내놓으라고 내연관계 발설한다고 그래서 3억 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너 그렇게 한 건 사실이냐? 너 협박한 거야? 네. 맞지 않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예요? 그건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저 식당하기로 하고 투자한 거예요. 3억. 네. 근데 망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해서 돈 3억 땡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C 여성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아마 경찰이 이거였을 거야. 도로공사 앞에서 마지막 통화한 게 땡입니다 하고는 더 이상 연락이 안 돼서 제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했는데 경찰은 알고 있었잖아. 그 이후에 문자 통화한 거. 네. 그 여자하고. 네. 너 왜 그거 숨겼냐? 너 문자 주고받은 거 없어진 여자하고 문자 주고받은 건 왜 숨겼냐 네.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내 경황이 없어서 네. 깜빡한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C가. 네. 일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네, 해요. 네, 맞아. 그다음에 그러면 좋아. 그럼 당신이 거짓말 안 했다면 휴대폰 내놔. 네. 이미 제출 받아서 네, 네. 문자 확인한 거예요. 네. 그 보니까 신경주역에서 내려가지고 네. 헤어진 후에 이제 그 B하고 C가 문자한 내용이 있어요. 네. 그 내용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거 빼느라고 내가 해먹었어요. 네. 이거 빼느라고 해먹었어요. 자, B 없어진 여자가 경주 관광호텔로 가고 있는데 이게 C하고 주고받은 거예요. 네. 네. 경주 관광호텔로 가고 있는데 기사님 말로는 울산 시내에서 가깝다고 해. 네. 근데 벌써 택시비가 2만 원이 넘었다? 네. 이렇게 해요. 네.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B라는 여자는 경주 관광호텔로 가고 있는데 가깝다고 해서 탔는데 택시비가 2만 원 넘었다고 얘기하는 거 이건 들어보면 경주 관광호텔이 거기서부터 어딘지 얼마나 위치를 먼지 모르- 모르는 네, 거 탄 네. 거야 택시 이거 지금. 그러면 B는 지금 경주 관광호텔 위치도 모르고 탄 거라고. 이거는 뭐를 연상할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A가 그렇죠. A가 아까 한 말이 틀린 거예요. A가 그랬잖아요. 지들이 잡아놓고 네. 나오라고 불렀다고 강제로. 네. 남자가. 네. 근데 지금 이 B라는 여자는 관광호텔 위치도 모르고 택시 타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A의 거짓말이 탄로나는 거예요. 여자들이 지 맘대로 경주 관광호텔 앞으로 정해놓고 나 불렀다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게 약속 장소를 이게 여자가 미리 잡았다는 거, 네. B가 미리 잡고 자기를 불렀다는 A의 진술은 이건 거짓말이야. 네. 그죠? 거짓말이죠. 여기서 하나 얻은 거예요 이제. A의 혐의 하나가 이제 네. 추가되는 순간이야 심증적으로. 그 다음에 20시 30분경에 이제 그 남자가 2차를 가자고 한다. 만났을 때요. 네. 28시 30분에 만났으니까 한 2시간 흘렀죠. 대게집 가서 먹고 나서 나온 게 20시 30분이잖아. 네. 2차를 가자고 한다. 그런데 2차는 나는 언양은 어디야? C가 C가 있는 데잖아. 언양으로 가자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런 문자가 하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벽이 됐어요. 자정이 넘어가지고 00시 58분경에 네. 네.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자동 문자로 메시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01시 03분경이에요. A와는 9시에 헤어졌다. 네.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네. 이거 이상하죠? 너무 네. 30분. 전화기 갑자기 자동 문자 아까 자동 문자 메시지 전화를 받을 수 없고 뭐 응답할 수 없는 이거는 땅속 아니면 물속 아니면 네. 휴대폰을 배터리가 배터리가 네. 방전 아웃이라는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00시 58분에 그러던 게 한 5분 지난 다음에 갑자기 문자해 가지고 그 남자 이 사람하고 9시에 저녁 9시에 헤어졌다. 나 지금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 그리고 8시 반에 2차 가자고 하니까 어디로 가자고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했는데. 그러니까 네. 전화기가 이상해서 통화가 안 되니까 내일 연락하겠다. 근데 갑자기 무슨 남자를 만나고 있어 또. 근데 이거는 A 말하고 비슷해요. 선약이 또 어디 있었다고 그랬잖아. 거기 네, 어디에다가. 네. 그러네. 근데 이제 요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아무래도 해운대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말도 있기는 해요. 문자 중에.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휴대폰이 오프됐던 게 느닷없이 켜져가지고
갑자기 딴 남자 만나고 있다고 B가 C한테 문자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남자 말대로 6월 9일 날 서울 음식점에서 만나갖고 새 가게 이제 오픈하려고 하니까 투자 부탁한다고 해서 했더니 선뜻 생각해 본다면서 일어났고 네. 네. 그 전화로 18일에 울산으로 오라고 했다. 이건 이제 A가 한 얘기예요, 남자가. 네. 네. 6월 9일 날 자기가 서울에 갔는데 음식점에서 우연히 이 만났고 B라는 네. 여자를 아 내가 쪽 B라는 여자가 나 새 가게를 좀 오픈하려고 그래도 돈이 좀 부족하니까 네. 오라버니 좀 빌려줘.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해볼게. 그러면서 그날은 그냥 가더니 네. 갑자기 그 울산에서 전화 와가지고 울산으로 와라. 네. 뭐 이렇게 했다는 건데 글쎄 이제 이것도 좀 그렇고요. 그런데 이 남자가 나 이외에도 B한테도 따로 전화해가지고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17일 날 저녁 6시까지 관광 호텔 네. 앞으로 오라고 했다. 특별한 이벤트. 이게 이제 C의 진술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네. 본인은 18일에 오라고 그랬으면서 그 여자를 딱 불렀다는 얘기. 그런데 사실은 그 C라는 여자도 가게를 열으려고 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B라는 여자도 그 가게 오픈하려고 투자금이 필요했었던 건 맞대요. 그래서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이 투자를 따로따로 할 거라고 생각은 했었대요. 아. 여자들은. 그래서 야 둘이 동시에 가면 안 빌려줄지 모르니까 너 먼저 좀 최대한으로 빌리고 나는 나대로 좀 빌리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예, 하여튼 뭐 이 여성 같은 이 C 같은 경우는 뭐 연락 끊겼다가 다시 연락되고 나서부터는 계속 자기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라 그 B 그 동생 나이 어린 동생한테 찝쩍거렸다는 거야. C라는 여자는 기분이 엄청 안 좋아 있더라고요. 아, 네. 동생한테 찝쩍거리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A는 C가 불렀다고 그러고, C는 A가 불렀다고 그런 거잖아요. 둘중 그러면 하나는, 이거는 네. 두 사람 말이 틀린 거로 봐서 공범은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이건 공범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두 명 중 한 명이 범인인 거예요. 네. 그렇죠. C 아니면 A예요. 자, C한테도 보험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너 보험 네가 강제로 무작정 그 큰 거 들으라고 남자한테 대신 내달라고 했다며. 네. 그럼 경찰이 물어봤어요. 그거 아니래요. 그거 전혀 아니래요. 이 C 얘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C는요 어느 날 이 남자가 전화가 띠리리 걸려왔대요. 자기한테.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보험을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나 보험 들을 돈 없어 그랬더니 아 이거 말이야 우리 저 도로공사가 이 공기업이라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마침 이게 아주 좋은 보험 상품이 나왔어. 그래서 생각나서 전화한 거니까 무작정 들어. 보험료는 일단 내가 내줄게. 이게 혜택이 무지하게 많아. 네. 이러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 남자가. 그럼 그 보험료 내준다는데 안 들을 사람 있어? 없죠. 그런데 우리 송 변호사님이나 고아림 아나운서는 누가 보험 들어준다면 절대 들으면 안 돼. 아, 맞아요. 그까짓 거 보험 내가 들어서 내가 해야지. 남이 들어주는 거 보험 들어주는 위험해요. 거 뭐 고마운 거 하나도 아니야. 네. 그죠? 네. 그런데 이 여자는 이제 아마 B도 들어주고 자기도 들어준다니까 얼마나 좋아. 네. 그래서 보험료 공짜로 내주는데 거절할 이유가 뭐 있어? 오케이 했대. 했대. 그런데 자 당연히 보험료를 들으면 고아림으로 들으면 수익자는 고아림이 남편이지. 네. 네. 그렇지. 송 변호사님은 네.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엄마나 아빠지. 네, 네. 부모님이지. 네. 수령자는 네. 그냥 법적 그 수익자니까. 근데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아, 저 사람이 보험 들어줬어. 내가 문제 생기면 내 남편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네, 네. B나 C는. 네. 그런데 며칠 지난 다음에 전화가 띠리리 걸려왔대. 그러더니 아 이거 어떡하지? 수령자를 좀 변경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법적 수령자로 돼 있는 거야. 네. 근데 이 남자가 전화를 띡 걸어오더니 어쩌지? 보험 수령자를 변경을 해야 되네. 못 이겨. 아, 내가 문제 생기는데 왜 당신이 수령자가 돼? 이제 이러면서 얘기한 모양이야. 나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공기업 직원 이름으로 안 돼 있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일단은 내 이름으로 네. 네. 일단 내 이름으로 수익자로 변경해놓고 이게 저 심사가 통과되면 네. 그때 다시 니네 이름으로 또 다시 돌려줄게 수익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잠깐 수령자 바꾸는 거를 생각하고 원래대로 조금 이따 돌리면 되니까 승인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도 들어주고 수익자도 본인이 가져간 거야. 네. 여기서 이제 감 잡히잖아요. 그쵸. 이거는 누구의 말이 보험과 관련돼서 A냐 C냐의 그 말 두 가지 말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네. 강제로 들어달랐다는 A의 말, 들어준다고 하고 수익자 바꿨다는 저 C의 말. 네. 요 두 말,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보험과 관련돼서 누구 말이 거짓말이면 한 놈이 범인이지. 그쵸. 네. A가 거짓말이면 A가 네, 범인이고 네. C 공범은 아니니까 네, 이제 네. C가 거짓말이면 무작정 C가 네. 범인이에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OX 남았어. OX 이제.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자 변경하면 수령자를 자기 이름으로 쏙 바꿨다? 속여서 바꿨어도 이거는 대체로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네. 많죠. 그러면서 근데 또 이 C라는 여자가 또 웃기더라고. 녹음하는 습관 있는 사람들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C가 마침 보험 관련 통화 내역을 녹취한 파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제출을 해 휴대폰을. 이 여자는 또 이거 어떤 저 사람들하고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늘 네. 녹음을 좀 한대요. 습관이. 네, 네. 근데 따졌을 거 아니야 경찰에서. A는 이렇게 말하는데 C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을 해? 당신이 강제로 들으라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이제 이러면서 제가 뭐 수익자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막 이러면서 C가 막 얘기했을 거 아니야. 네, 네. 그 C도 짱난 거지 이제 네, 쉽게 네. 얘기해서. 그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저는요 통화 녹음하는 습관이 있어요. 네. 내가 찾아볼게요 휴대폰에서. 그 녹음한 거 다 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수령자 자기로 안 바꿔줄까봐 걱정돼서라도 녹음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답네. 꼭 그런 건 아닌데 습관인가 봐요. 습관. 예. 그게 이때요. 평소에 아예 녹음을 하는 습관이 돼요. 네. 근데 이거 사건 하다 말고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솔직히 이 상대 툭하면 나오고 통화하는 거 녹음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하고는 좀 가깝게 안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전 아이폰이어서 하고 네. 싶어도 못. 저는 일 때문에 원래는 아이폰을 썼었는데 이게 녹음이 안 바꾸셨죠? 되잖아요.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네. 일 때문에 녹음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그렇죠. 해야죠. 네. 그거는 저는 필요에 의해서. 핸드폰을 사실 바꿔서. 근데 사사로운 네. 개인 기분 관계하면서 나쁘죠. 그거를 그거는- 녹음하는 거는 정말 불쾌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싫을 것 같아요. 내 친구 한 놈이 그런 놈이 있는데 우리 박 PD도 하는 놈 있어. 같이 하는 놈. 이게 아주 습관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녹음하는 걸 눌러놓으면 이렇게 다 되더만. 네. 맞아요. 그걸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내 목소리가 막 다 들려고 눈에다 보다 보니까 기분 엄청 나쁘더라고. 그래서 이 새끼하고 계속 사귀어야 되나? 자동 녹음되면 그거를 그냥 자동 되게 해놨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꼭 너 이런 얘기 했잖아 아예 틀어주고. 일부러. 네. 아주 불쾌하더라고. 네. 근데 그러면 건건이 녹음하고 뭐 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 이런 얘기 했잖아 하고 따지는 사람 이러면 세상이 야박해지고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맞아요. 사실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그 미국 같은 데서 녹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은 아예 기능이 없잖아. 네, 없어요. 우리나라 난 이 녹음 기능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사회에 위화감 조성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해요. 필요에 의해서 일부러 녹음할 수는 있지만 유인해서 녹음하는 경우도 많고. 기분 더럽게 네. 나빠요 정말. 물론 내가 차용증도 안 쓰고 친구 새끼 돈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안 빌렸다고 오리발 깔 때 네. 전화해가지고 야 너 그러면 되냐? 네. 전에 막 몇월 며칠 날 이렇게 해갖고 네가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고 뭐가 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1,0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때 네가 수표 뭐 아무거 상관없다고 그래서 내가 빌려줬잖아. 네네. 그러면 이제 그 통화 녹음하는 거 모르고 그런 적이 있긴 있지. 네, 뭐 이것만 네. 하면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저 녹취록 네. 뽑아가지고 소송 걸긴 하죠. 네. 네, 그쵸. 필요에 의해서 할 수는 네. 있어요. 예. 그러나 평소에 사사로운 대화하는데 그건 그거 녹음하는 놈들 맞아요. 나쁜 놈들이에요. 기분 네. 나는 코 걸리는 사건 중에 그런 것도 봤어. 자기 마누라 흉을 막 그 친구한테 본 거야. 네. 근데 그 친구놈 새끼가 녹음. 마누라한테 네가 네 마누라 욕한 거 나 녹음 다 해놨는데 이 네. 새끼 너 마누라한테 이거 다 보낸다고 그래갖고 그 맨날 빌려댕기는 거 봤어. 그건 내가 생각할 때 집사람한테 가서 미리 이실 짓고 하고 네. 그 친구 새끼 불러내갖고 너무 아버지께 질이 2번 안 넣어야 돼. 좋은. 나쁜 놈 새끼. 네. 그런 놈들이 비굴한 놈들. 하여튼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아예 평소 습관이 있대요. 통화 녹음 하는 습관이 있대요. 거기 보니까 이 A 남자가 하는 게 딱 나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원들에게 보험 지원금이 나오는데 내가 수령자가 아니면 네.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대. 네. 그래서 내가 보험료를 대납해 줄 테니까 보험 들어. 네. 이건 뭐예요? 볼 것 없이 A가 거짓말하는 거. 그렇죠. 맞잖아요. 지가 이런 말한 게 동안에 딱 나오냐면 그러면 저 보험 관련 얘기에서 A가 거짓말하는 거죠. 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A가 범인. 범인이에요. 이제는 A만 집중 수사하면 돼요. 그죠? 네. 이제 A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입증이에요. 입증. 네. 이 사건이 지금 꽤 오랜 시간을 했는데도 아직 멀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일찍 나오셨는데 자 이제 A로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은 얘를 A를 특정하기, 범인을 특정하기까지의 과정에 불과해요. 네. 자 이제 이른바 지금부터 말하는 건 얘가 왜 범인인지를 밝혀야 돼요. 네. 입증이 네. 입증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찰이 일단은 그걸 다 따져요. 보험이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하는 상품이 맞긴 네. 맞는지. 이 새끼가 가공으로 만들어서 갖다 찍어다 붙인 건지. 네. 그래서 회사에 가서 확인해 봤어요. 네. 그래서 회사에 가서 보험과 관련돼서 상품 나온 거 있는지 물어보니까 있긴 있네. 네. 예, 야, 공기업이 아까 얘기했잖아. 신이 숨겨둔 네. 직장. 이런 혜택 주네. 나는 공직생활 경찰에서 30년 넘게 했는데 이런 혜택 주는 거 듣도 네. 보도 못했어. 새끼들이 맨날 있는 놈들끼리만 쓴다니까. 하여튼 그 회사에서 이런 상품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네. 경찰이 궁금한 거는 반드시 수익자가 네. 그 회사 직원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네, 여부를 네. 따져보는 거죠. 가서 물어봤어요. 수령자가 바뀌어야 되는지 여부를 이제. 그거 물어보니까 직원이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네. 반드시 우리 직원이야지 보험 혜택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규정 없어요. 이 얘기 들었어. 그럼 거짓말 한 거죠. 네. 보험과 관련돼서. 자, 그 다음에 동선 따고 들어가야 되잖아. 네. 그때 뭐라 그랬어요? 도로공사 앞에서 B를 내려주고 자기는 회사 들어가서 배드민턴 네. 30분은 직원하고 치고 30분은 혼자서 서브 연습했죠. 네. 거의 1시간 끌었다는 거죠. 네. 네. 배드민턴 친 거 맞는지 확인해 봐야죠. 저 직원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붐이 일어 가지고 많았대요. 네. 네. 근데 그 가수 직원들을 누구를 물어봐도 퇴근 시간 지나고 밤 늦은 시간에 배드민턴 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거의 없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난 이후에는. 네. 이것도 말이 안 돼. 퇴근 이후는 거의 안 친다? 그러면 근무 시간에 치나 여기는? 난 그것도 이해는 안 가긴 합니다만은. 그렇네요. 자, 그럼 간단해요. 30분 같이 친 사람 찾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없어요. 토지공사를 이제 이자부터 뒤져도 같이 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너 같이 쳤으면 니네 직원이니까 그 사람 이름을 대니까 아이 도로공사에 한두 사람입니까? 잘 기억도 안 나요. 이러면 네. 뻗대는 거예요. 진짜 이런 말 나오면 막 때리고 싶어. 네. 교수님, 근데 왜 굳이 30분은 누군가랑 같이 쳤다라고 했을까요? 누군지 정할 수도 특정도 안 그 되는데. 부분도 이제 애매해요. 혼자서 30분 서브 연습했다고 네. 할 수도 아니 혼자서 1시간 서브 정도. 연습했다고 네.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애매했나 봐요. 근데 되게 혼자서 1시간 동안 서브 연습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근데 그날 핸드폰도 안 갖고 나서 사실 네. 갑자기 이 차가 있다고 해서 네. 잡은 거잖아요, 배드민턴을. 근데 그 직원을 어떻게 불렀는지부터 직원이 되게- 있었다는 얘기지 이 사람 얘기는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리바이를 만들고 싶었으면 조금 시간을 더 맞춘 것 같아요. 네, 치밀하게 누군가랑 정말 30분 쳤을 것 같거든요. 억지로라도. 근데 못 찾았어요. 네, 근데 안 쳤으면 차라리 혼자 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거짓말을 짜맞추다 보면요 정교하지는 못해요. 맞아. 처음에는 이제 아마 얘도 1년의 시간을 전부 쪼개가지고 네. 동선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같이 친 사람 못 찾았어요 경찰이. 못 찾았다는 얘기는 같이 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직원들 절대 다수가 퇴근 시간 이후에는 안 친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러고 자기가 혼자서 1시간 동안 서브 연습했다는 말이 좀 이치 안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기는 네. 한데 하여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차 어떤 거 이용했냐. 차는 굉장히 중요하지. 네. 범행에 있어서. 네, 맞아요. 차 어떤 거 이용했냐. 그 사람 차가 지 것도 있고 회사 팀장 것도 전용 있으니까. 회사 차도 있잖아. 네. 그랬더니 회사 차 이용했다는 거예요. 회사 차가 11대 있답니다. 네. 11대. 11대 그러면 그날 그 11대가 운행한 동선 다 따내야 돼요, 경찰이. 그 따내는 거 뭐예요? CCTV밖에 없어요. 네. 그죠? 네.
CCTV 11대 행적 파악을 합니다. 11대를 CCTV로 이제 운행 확인 작업 들어간 남바를 특정해야 되는 거예요. 남바. 네. 차남바로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보다 보니까 17일 날 00시 17분경 자정이 넘은 시간에 상수도 사업본부 앞에 CCTV가 하나 촬영이 돼 있는데 예, 어두워서 운전자가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남바는 하나 나와요. 남바. 얘가 끌고 갔던 차 남바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팀장 지가 사용하는 차니까 차 남바는 있단 말이야. 네. 그 넘버만 추적을 하면 되니까. 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도로공사 거기에 있는 CCTV가 설치돼 있어도 가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애로사항이 쭉 있었는데 용케 이거 무지하게 고생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 할 때가 최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17일 날 00시 17분경에 상수도 사업본부 앞에 CCTV가 하나 있는데 네. 그건 가동이 되더라고요. 아. 상수도 사업본부라 가능했던 거예요. 그것도 이 사건이 나기 바로 직전에 개통됐대요. 와. 설치는 오래전에 해놨는데 네. 비춰놨는데 거기에 이 차남바가 딱 찍혔어요. 다행이네. 근데 운전자는 안 나와. 어두워서. 그리고 이제 그럼 그 차를 계속 동선을 따라가겠지. 네. 쭉 따라갔더니 02시경에 네. 사우나 출입구 CCTV에 떠요. 그럼 아까 얘가 얘기했잖아. 그렇지. 내려주고 배드민턴 치고 네. 사우나 갔잖아요. 네. 어느 사우나 갔다가 거기 문 닫아서 또 딴 사우나 가서 거기서 뭐 텔레비 보다가 아침 6시에 출근했다며. 네. 그럼 사우나까지 간 건 맞아요. 일련의 과정이. 일견 보면 지금 얘 동선이 제대로 맞는다고 네, 네. 헤어지고 나서부터. 그런데 의문점 하나가 있지. 경찰이 있지. 나라도 그거 할 것 같아. 경주 관광호텔은 실종자 그 없어진 여성 B가 잘 모르죠. 네. 네. 근데 거기서 만나자고 했다? 내가 그 위치를 그 지리를 모르는 사람이 내가 글로 나와 하고 남자를 부른다는 게 좀 웃기잖아요. 네. 이 도로공사가 울산역하고 가깝대요. 울산역. 신경주역에서 내려서 이 사람들은 택시 타고 갔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울산역과 가까워서요. 지가 만약에 불러서 오라고 불렀다면 역으로 오라고 하는 게 서로 편리하대요. 네. 나가는 이 남자도 편리하고 네. 이 여성 같은 경우도 울산역에서 나오라고 부르는 게 편리한데 네. 그렇게 했다는 게 이상하고요. 네. 관광호텔 부근은 번화가가 아니래요. 거기가. 네. 온천지구고 관광특구라고 하고요. 여기 또 그러면 두 사람 관계로 봐서 적합한 위치도 아니에요. 네. 온천지구 둘이 온천 갈 B하고 네. 뭐 그렇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A의 진술을 들어보면 이 행적은 용의점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카드 내역 봐요 또 경찰이. 카드 사용 내역 없어요. 근데 웃기죠. 아예 요즘 없어요? 같은 세상에 또 카드를 안 써요. 네. 어떻게 보면 엄청 치밀하게 계산된 것 같기도 해. 카드 사용 안 했어요. 카드 사용 내역만 나오면 어느 식당 가서 대게 먹었는지 나오지. 그거 나오는데. 카드 사용 내역이 없어요. 그다음에 휴대폰 사용 내역 수발신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신 발신이 아예 휴대폰 사용 아예 안 나와요. 그럼 택시 요금하고 식사 대개 현금 영수증도 없어요. 네. 아,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영수증 안 받은 거예요? 네,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카드 사용 내역도 없고 현금 사용 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 있어. 다만 하나. 현금 사용 내역 딱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사우나. 네. 사우나 간 거는 확실해요. 그거는. 자기가 그러면 얘기했으니까. 사우나 간 그거까지는 경찰에 일부러 제공하려고 하는 것 네. 같은 느낌까지도 들어요. 네. 네. 그쵸. 어? 아니 식당 가고 택시 타고 뭐 이런 거 아예 싹 도려내고 아예 없는데 어떻게 사우나 간 것만 현금 영수증 받아갖고 제출하냐고 경찰이. 네. 맞아요. 동선 추궁하니까. 그러니까 16일 날 만난 날 하루는 완전히 도려낸 것처럼 없어져 버렸어. 네. 이 사람은. 뭘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어. 카드 내용 뭐 이런 거 입 등등으로. 네. 그리고 대게가 굉장히 고가잖아요. 현금으로. 고가인데. 현금으로 내고 영수증 안 받기 쉽지 않아요. 뭐 현금 내고 먹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 도로공사 직원들 평상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형사 하나가 가서 물어봤어요. 아, 이 사람은 식사 식비 내고 뭐 돈 지불할 때 네. 현금만 써요? 네. 이거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무슨 얘기예요? 절대 현금 사용 안 해요. 네. 무작정 카드 써요. 네. 카드에서 이제 뭐 판공비도 있고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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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카드 쓰지. 우리 팀장님은요 현금 안 쓰는 사람이에요 아예. 네. 지켜본 사람은 알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우나 사용료 10,000원은 딱 있어. 현금인 거 영수증이. 네. 10,000원 탁 내고 현금 영수증이. 그것도 유일하게 경찰한테 줬어.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나 그 밤에 찜질방 가서 잔 거예요. 그 네, 소리야. 맞아요. 네네. 배드민턴 치고 간 네, 거예요. 이 얘기야. 네. 참 이렇게 또 너무 잘 맞아도 이게 경찰은 의심하죠. 네. 네. 예. 자, 수사팀은 이건 볼 것도 없어. 이 남자가 보험 목적으로 그 B 여성을 네. 유인 살해해서 어디다 유기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차례는 C다. 아까 고아리만 그죠. 없어 정확하게 본 그랬던 거예요.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불러서 B부터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C 이 네. 불러서 보내고 B와 C가 서로 같이 내려간다고 불렀다고 알리라고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안 둘이 그랬으면- 가깝다 보니까 얘기해서 알게 된 거지. 네. 네. 각각 말하지 마. B한테 그런 거야. 너 혼자만 내려와. 내가 그 사업자금 관련돼서 할 얘기 있으니까 네네. 빌려준다는 소리잖아. 네. 돈. B 좋다고 내려간 거야. 근데 C한테도 똑같은 방법을 한 거야. 근데 B하고 C가 친하다 보니까 너도 가냐 나도 가냐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야 동시에 내려가자. 하루 먼저 네가 만나고 다음 날 내가 만나니까 돈 빌려준다니까 일단 가자. 그러니까 이 여성들도 내가 볼 때 C는 좋은 건 아니에요. 불륜 맺어놓고 그 남자한테 돈 뜯어내려고 한 거예요. 네.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지만 네. 이거 순차적으로 불러서 다음 차례는 그럼 이 엄밀히 얘기하면 분명히 A가 B를 죽여서 어딘가 지금 죽여서 유기하고 그랬다면 네. 다음 차례는 C예요. 그죠? 네. 다만 이건 정황 증거뿐이죠. 그쵸. 네. 직접 증거는 없어요. 네. 자, B가 없어진 거하고 관련돼서 A가 범인이라면 차는 분명히 연관돼 있어. 자가용이건 회사 차건 네. 차에 무슨 흔적이 있을 거는 명확해. 왜? 시신을 한번 생각해봐요. 메고 댕깁니까? 그쵸. 어딘가. 분명히 차를 이용했을 거예요. 차를. 네. 차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차 감식해요. 네. 싹 다 11대 끌어다 놓고 그 운동장에 놓고요. 네. 정밀 감식했대요. 차. 다 트렁크까지 이 바퀴 밑에까지 떠올려서 다 했다는 거예요. 네. 바퀴에 묻어있는 토양까지 다 털어요. 솔로. 이런 A4 용지 같은 걸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들어 올려갖고 바퀴를 솔로 텁니다. 그래서 요 토양이 어디 지점에서 나는 토양 산흙이 있고 논 개버럭이 그쵸, 있고 막 그쵸. 이렇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해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자꾸 한다네요 또. 하여튼 경찰 수사가 그렇습니다. 네. 11대 다 감식을 했는데 회사 차 안에서 딱 하나 좋은 걸 찾아냈어요.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삽이 하나 들었어. 네. 다른 10대에는 삽이 없어. 그래서 트렁크에서 삽이 하나 발견되니까 당연히 삽에 묻어있는 토양도 털죠 또. 네. 그리고 회사에다가 물어봤어요. 네. 차 관리하는 사람한테. 네. 원래 그 회사 차 트렁크에는 삽을 둡니까? 한 대라 하나라도? 네. 이 삽 이거 회사 겁니까? 이거 네. 물어보죠. 아는 바가 없어요 사람들이. 원래 관물 이제 물건 관리하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네. 삽 하나 낫 하나 다 그 장부에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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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가 운행하는 거 이거는 좀 나왔었죠. 네. 그 00시 17분경에 네. 상수도 이 네. 본부 거기도 물론 울산 재개발 기업 그 지역 근처 CCTV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차 동선을 쭉 따라가 봐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따라갔더니 구영리 사우나 갔는데 문 안 문 열었다. 닫았고. 네. 딴 데로 가서 이제 했다고 했으니까 그 동선도 한번 따라가 보는 거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그놈이 하나 실수를 했어요. A가. 지가 구영리에 있는 사우나로 갔더니 거기가 문을 닫아서 네. 다른 사우나로 옮기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하고 시간을 착착착 맞췄어요. 네. 순리대로. 그런데 형사가 그 동선을 따라가고 그 사우나를 처음에 갔던 사우나를 딱 가서 물어봤더니 그날 문 닫은 날 아니에요. 네. 내가 생각할 때는 얘가 시간을 맞추려고 네. 네. 거기서 그 구영리에 있는 사우나로 바로 가면 한 30분 정도 오차가 갭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영업을 안 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시간 30분을 네. 벌어야 돼. 네. 얘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요놈이 거짓말을 한 거야. 갔더니 거기 문 닫아서 거기에서 좀 더 가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사우나에서 잠자고 네. 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아마 나름대로는 내가 보니까 배운 놈이라고 네. 시간 계산을 꽤 한 겁니다 이게.
배드민턴 서브 뭐 30분, 서브 30분, 친 거 30분 이런 것도 다 계산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영업 했대요. 24시간 영업하는데 자기네는 문 닫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동선 따라가면서 다시 확인하는 거 무지하게 중요해요. 영살은. 뻔한 거라도 가서 반드시 해봐야 돼. 예, 그러니까 24시간 영업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 사우나 간 적은 있는지 그러면 네. 그 사우나 처음에 가고자 거기 그 CCTV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가서 CCTV도 까요 경찰이. 그럼 좋다. 문 닫은 걸로 네가 착각하고 딴 데 갔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진입까지는 했는지 여부터 또 확인해봐 경찰이. CCTV 까보니까 회사 찾고 간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 새끼 아예 애초부터 거기 안 간 겁니다. 그렇죠. 그 사우나 안 가고 여기로 간 거예요. 다이렉트로 가놓고 그 시간 벌으려고 여기 갔다가 돌려 나와서 일로 갔다고 얘기한 거죠. 아예 안 갔어요. CCTV 봤어요. 그 이용한 사우나 있죠. 이제 들어간데 네. 현금 영수증 10,000원 받은데 그 사우나 CCTV에는 그 사우나에서 나와가지고 이놈이 그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검은 비닐봉지를 버리는 게 CCTV에 나와. 이용한 CCTV 저 사우나에서. 그거는 경찰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실종된 그 B의 휴대폰 등 소지품이 그 비닐봉지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경찰이 애썼어요. 만약에 얘가 이용하고 나온 그 사우나 그 인근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없어진 B의 휴대폰이나 하다못해 뭐 신발 뭐 이런 거 하나라도 봉지에 쌓여있는 거 검은 봉지에 쌓여있는 걸 경찰이 발견하면 그냥 볼 것 없이 체포해도 돼요. 그걸로 게임 끝난 거니까. 근데 그 발견을 못해서 실패했어요. 분명히 들고 나와서 버렸는데 이 버린 게 또 치워진 것 같습니다. 이거 찾느라고 그 주변 쓰레기장 엄청나게 뒤졌단 말이에요. 근데 못 찾았대. 이거 속상해 이런 때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발신 내역이 21시 30분이었잖아요. 나 지금 무슨 도로공사 앞에 있다고 한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수도 사업본부 앞에 0017분경에 그 지나갔던 거 요렇게 해서 이 여성이 나 지금 도로공사 앞이야 하고 9시 30분경에 전화 통화한 거에서부터 마지막으로 사우나 간 그 시간 상수도 앞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간 그 일련의 시간을 쭉 이렇게 따져보니까 얘가 카운터에 들어오는 시간하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거리상 시간은 거의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나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왜 경찰이 따져보냐면 9시 반부터 00시 17분경 사이에 그러니까 상수사업본부를 지나갈 때는 이미 사람은 죽었다고 봐요. 그러면 9시 반부터 00시 17분경 그 2시간 40분 사이에 일이 벌어졌다고. 범행 시간 추정하려고 그런 거예요. 얘가 범인인가 분명 한 것 같거든요. 근데 9시 반이 마지막 살아있는 통화잖아. B하고 통화한 거. 그때부터 회사차가 갑자기 사우나 가는 게 나온 게 그 0017분경 상수도 사업본부잖아요. 그러면 그 2시간 40분 사이에 그 어간에 어디에선가 죽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행 시간을 그렇게 추정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볼 때 시신도 짐작컨대 상수도 사업본부 그 이전 그 인근 어디에 처리했고 그 다음에 처리하고 난 다음에 지 말대로 땀나서 이거에서 땀난 게 아니고 시신 처리하고 나서 땀나고 뭐 묻은 거 처리하려고 사우나 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최종적으로 목격된 곳은 차가 목격된 곳은 시신이 실려있던 걸로 추정되는 그게 00시 17분이잖아요. 그 부근 상수도 사업본부 부근 그 다음에 구역 내에 있으니까 통행량도 없고 껌껌하다고 그랬잖아요. CCTV 가동 안 되는 걸 얘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 근처를 뒤지자. 시신 찾기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집중 수색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게 이제 뭐 이제 야 결론이 이제 야 상수도 사업본부 그 인근 회사에서부터 상수도 사업본부 그 사이 틈 사이에 어딘가에 숨긴 건 거기서 죽여서 그 시간대 죽여서 그 틈 사이에 숨긴 건 확실해. 지금부터 형사들 나가서 땅바닥 파. 진짜 이게 그 지시 받는 순간 막 뚜껑 열리죠 형사들. 이 진짜 막 나오지 그냥. 전부 이제 꼬챙이 하나씩 들어. 맞아 이렇게 탐침봉이라고 그래요. 탐침봉이라서 꼬챙이가 한 1m 가까이 돼요.
뾰족한 꼬챙이에다가 위에는 이렇게 일자로 손잡이 돼서 이렇게 네네. 꾹꾹꾹 네. 그 저 뭐 탐색하는 사람들이 네. 하는 것처럼 그거 다 들고 나가요. 좀 잔인하긴 하죠. 이렇게 찌르다 보면 딱딱한 물건과 시신이면 다르죠. 그렇죠. 네. 이제 그거 들고 나갈 때 참 기분 좀 더럽습니다. 근데 그 틈 사이를 이제 경찰 다 뒤지라 그러니까 네. 거기에 면적이 재개발 면적 구획 면적이 88만 평이래요. 자, CCTV는 100개입니다. 100개. 네. 그래서 100개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가동되는 거 100개 분석한 거죠. 네. 탐색견 투입했습니다. 경찰, 민간인 500명 투입했어요. 합쳐갖고. 그래서 찾습니다. 네. 이거는 한 달이 가건 두 달이 가건 해야 됩니다. 네. 왜? 명백한 거는 그 틈 사이 어간에서 그 888만 평 사이에 분명히 있어요. 네. 이 사건은. 네네. 시신 찾아야 돼요. 백골이 돼도 찾아야 돼요. 그럼 이제 아예 작정하고 하는 겁니다. 네. 이때는 이제 형사들도요, 뭐 이때부터는 구두 안 신어요. 아예 나올 때부터 등산화 신고 출근해요. 네. 아예 눈 뜨면 아예 또 어떤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로 출근 안 하고 바로 글로 가요. 구획 나눠주거든요. 네. 내가 나한테 배당된 구획이 이제 이를테면 며칠 동안 뭐 10,000평이라고 그러면 그 10,000평은 내가 이잡도 잘 찔러보고 네, 봐가지고 네. 해야 되는데 내가 한 데서 내가 지나쳤는데 거기서 발견됐다. 그 형사는 집에 가야죠. 네. 이거 엄청난 나중이에요. 88만 평을 이제 구획 나눠가지고 막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야 이게 하늘이 있는 거예요. 다행 메시지라고 그러죠. 구획 내에 자전거 도로가 하나 있대요. 자전거 도로 풀숲이 있답니다. 네. 거기에서 여성용 팔찌 하나가 발견이 돼요. 그때는 뭐 일반 여성들이 그냥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여성용 팔찌 하나가 발견되고 조금 더 그 주변을 뒤지다 보니까 그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꼭 그 여성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B 거라고. 그 뒤 한 10m 정도 더 이렇게 뒤다 보니까 슬리퍼가 또 한 짝이 나와요. 여자 거요. 팔찌 슬리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거 수거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C한테 보여줬어. 네. 남편한테도 보여줬어.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네. 이거 팔찌 맞다는 거예요. 내 마누라 거, 내 동생 거 맞다는 거예요. 슬리퍼 이거 신고 맞다는 거야.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시신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해. 네. 네. 그러면 쫙 찢어 있던 그 수색 인력이 싹 한쪽으로 이렇게 집결돼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제 폭을 좁게 잡고 네. 찌르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다가 몇 시간 뒤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 땅을 파고 나서 정교하게 덮었어도 파는 적은 있어요. 잘 보면. 그렇게 대체로 그렇게 네, 찾아요. 네. 안매장된 시신들 경찰이 잘 찾잖아요. 네, 네. 그게요. 수색견 동원해서 냄새 맡아서 찾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이 눈으로 찾을 때는 흙 엎은 흔적이에요. 며칠 지났어도 분명히 색깔이 달라요. 원래 바다큰하고 한번 뒤집은 거하고 달라요. 그거 형사들이 잘 알죠. 그거 경찰학교에서 강력범죄 수사과정에서 별도로 가르칩니다. 토양 관련돼서 네. 내가 저 경찰 수사연수원에서 강력범죄 과정 저 강의를 한 5년 했어요. 네네. 그때도 이제 그거 관련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또 이제 간단한 거 하나 알려줄게요. 네. 자, 보니까 흙이 살짝 엎어지는 적이 있어요. 그 위에 잔디를 붙였는데 네. 잔디를 들었더니 잔디가 싹 떠. 그러니까 위장 형태로 잔디가 원래 심어져서 원래 있었던 건 뜯으면 안 네, 잘안 떨어지죠. 되죠. 뿌리가 박혀 네. 있어서. 그러니까 잔디가 있는 곳에 가서 형사들이 수색할 때는 잔디를 이거 머리 끝을 잡아 당기는 것처럼 한 번씩 잡아 당겨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붙여놓은 건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네. 하면은 조각돼갖고 천조각처럼 뚝뚝 떠요. 네. 이미 팔 때 잘렸으니까. 그죠? 아. 그래서 그걸로 미세하게 네. 엎어지는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잔디는 깔려 있어. 잔디를 끝을 잡고 당기니까 똑똑 떠지는 네. 거야. 그 밑에 있는 거야 시신. 팔찌로부터 한 수십 미터 거리밖에 안 네. 돼요. 가로 세로 2m. 근데 잔디 모양하고 이 주변이 조금 다르니까 이제 다르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잔디 뽑았다가 올려놓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떠진 거죠. 근데 문제는 30cm를 파도 안 나와. 50cm를 파도 안 나와. 원래 대체로 시신 급하게 묻으면요. 네. 깊이 못 묻어요. 본인 딴에는 막 허겁지겁 막 주변에 누가 있나 없나 해서 막 땀 흘리면서 팠다고 팠는데도 안매장한 시신이 1m 이상 들어간 거 난 보지는 못했어요. 안매장 시신이요. 깊이 파봐야 30cm 이내예요.
범인은 심리가 그래요. 뒷단에는 도로가에서 시신을 끌고 막 열심히 올라갔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력한 장소 도로변에서 이 산이 보이면 네. 일반적으로 그 산으로 올라갈 때 형사들은 한 3, 4부 능선 이내에 있다고 봅니다. 시신이. 범인 입장에서는 엄청 메고 끙끙거리고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묻는데 네. 지는 오래 걸린 거예요, 심리적으로. 네. 근데 많이 못 간 거예요. 아. 대체로 그렇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30cm 파도 안 나와, 50cm 파도 안 나오니까 경찰들이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네. 일반적으로 한 50cm 파면 나와야 나오거든요. 되는데. 네. 거기다가 탐색견도 거기 지나갔던 자리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야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떠지는 거 봐서는 네.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파도 안 나오니까 네. 개도 지나갔다 그러는데 여기 냄새 못 맡다는 얘기 이거 꽝이다. 뭐 엄청 실망했대요. 네. 그래서 앉아갖고 전부 한 50cm 파고 전부 주저앉아 담배 폈다고. 아이씨. 근데 야 그래도 조금만 더 파보자. 팠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70cm 파도 안 나와. 예, 거의 주저앉은 상태에 한 사람만 파는 거예요. 그거 누가 팠겠어? 막내지 막내. 하다 보니까 한 1m 판 거야. 네. 그런데 마대자루가 하나 보이네. 그 흙이 들어있더래 마대자루에. 그리고 그 밑에 여성의 시신이 나온 거야. 40대로 추정되는 속옷만 입은 여성이 부패하지 않은 채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지품이라든지 휴대폰 뭐 이런 유류품은 없어요. 네. 꺼내가지고 이거 여성 이제 꺼내서 올려놓고 그 위에다 털어가지고 이제 그 시신 그 눈으로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견상 상처나 방어원 같은 것도 안 보여. 네. 네,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병원으로 이송해 봐야겠죠. 네. 이송해서 지문부터 찍어야지. 네. 누군지 그 여성 시신이. 네. 그랬더니 B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 비슷한 거를 우리 송 변호사님한테 내가 얘기 하나 했었지. 내가 이거 비슷한 거 했는데 네. 다른 사건으로 시신 발굴하다가 시신 하나 판 거야. 네.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 지문 제출했더니 엉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황 잡았다고 그러는데 네. 내가 그런 것도 한 기억이 있네. 나중에 이제 그 사건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와, 엉뚱한 시신 하나 찾은 거야. 하여튼 근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신고되지 않은 살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뒷걸음질하다가 살인 사건 하나 네. 해결한 거였어요. 이거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지문이 딱 나와서 네. B 씨로 발견이 됐어요. 얘기할 것도 없죠. 네. 이놈은 뭐 이제 직접 증거 시신 나왔는데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월 23일 날 18시경에 네. 저녁 6시경에 이제 아마 내가 생각할 때 18시경인 이유는 회사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는 놈 딴 것 같습니다. 퇴근 시간에. 살인, 사체 유기 긴급 네. 체포했습니다. 긴급 체포했어요. 그리고 부검해 봤더니 사인이 이 뒤통수예요. 후두부 하방 밑에 쪽 네. 네. 분쇄골절로 인한 직사입니다. 그래서 방어원 둔기로 깐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방언이 나올 시간이 없지. 급습해가고 때려버리니까 그대로 그냥 직사한 거예요. 직사. 쉽게 얘기해서 한 방에. 자 조사했습니다. 네. 불러다가 당연히 부인하겠죠. 오리발. 네. 그래서 경찰이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21시 30분 마지막 통화부터 00시 17분까지 2시간 40분에 너 동선 네. 그거를 확실하게 네가 입증해봐 그러면 못하죠? 네.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네. 뭘로 때렸냐? 돌로 때렸대요. 네. 주워서 우발적으로. 네. 네. 보험 내가 그냥 다툼이 있어서 우발적으로 그냥 돌람만 까는데 사망하는 바람에 이게 겁이 나서 갖다 시체 묻었습니다. 네.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우발 범죄니까 네, 네. 좀 봐주십시오. 네. 아니 형량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뭐 송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건 아니죠. 경찰 입장에서 보험 수령인을 바꾸는 순간부터 계획한 그쵸,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건 씨알도 안 맥히는 얘기지만 네. 근데 이놈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보험 수령 목적으로 네. 또 지가 3억 원 빌려줬다가 지도 빚진 거 아니에요. 네. 그 3억 그 지인 주변 사람들한테 또 대출 받아 빌려줬던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지도 쫄림을 받고 싶은 네. 건 사실이야. 그거 보험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갚을 목적으로 네. 이제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B하고 C를 불러서 차례로 죽일 판이야. 네. 순차적으로 죽일 생각이었다고 자백을 했어요. 네. 자 이제 이 사건은 끝난 것 같죠. 그럼 이제 전모 한번 봅시다. 전모를. 네. 범행 결심은요 4월 달로 봅니다. 네. 6월 때 사건 났죠. 네. 4월경으로 봐요. C하고 만난 자리에서 C가 돈을 요구해서 이제 거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본인이 거절했더니
C가 미국에 있는 아내하고 직장한테 말하겠다고 협박을 했대요. 네. 얘 얘기입니다. 네. 이게 영 타당성이 없어 보이진 않아요. 네. 경찰 입장에서.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때는 돌아섰다는 네. 거예요. 돌아섰는데 C가 A의 아내한테 전화를 진짜로. 해서 할 말 있으니까 만나자. 그런데 미국에 있으니까 만나지는 네. 못했겠죠. 네. 전화번호는 그 아내 전화번호는 미리 아마 내연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한 거예요 경찰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불륜 관계, 내연 관계를 기화로 해서 돈을 요구했던 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경찰이 확인한 거니까요. 또 아내도 분명히 전화 왔었다는 거, 또 아내한테 엄청 빌었대요. 그것 때문에. 네, 네. 그것도 사실이에요. 네. 다만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안 만난 거고 얘는 막 집사람한테 얼마나 빌었겠습니까? 변명을 하라고 고생 많이 했다고 네. 그러고요. 또 3억 원 채무 압박 엄청 받았다는 거, 그거는 사실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험 가입시킨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얘는 보험금은 빨리 타려고 생각 안 했대요.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천천히 네. 완전히 싹 그 혐의 같은 거 안 드러나고 네. 완전 범죄로 묻어놓으면 발각 안 되고 몇 년이 지나면 그때쯤 네, 네. 이제 그 보험금 받으려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고요. 보험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그 전달에 5월 달에 보험 가입했고요. 자, 만난 날로 가볼게요. 네. 네. 자, 6월 16일 날 22시경에 식사 끝나고요. 도로공사 앞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2차 가자면서 네. 그 차를 가져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러고 여자한테는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획지구내 CCTV 네,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얘는 그 직원이니까 네. 차에서 15cm 가량 되는 몽키 스패너를 준비했다고 네. 그래요. 근데 요거는 경찰 기록에는 명백히 몽키 스패너를 준비한 게 나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관련된 보도를 보면 돌로부터 한 걸로 나오는데 그건 범인이 우발 범죄를 강조하기 위해서 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보도가 나온 것 같고요. 경찰 기록에는 15cm 가량의 몽키 스패너를 준비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여자는 기다리고 있죠. 근데 차 갖고 올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고 자기는 차 가지고 가서 차 가지러 가서 몽키 스패너 준비해서 가지고 품에 넣어가지고 간 거라고. 그래서 회사 쪽에서 차 타자고 이제 가서 만나는데 그때 회사에서 차를 안 가져갑니다. 몽키 스패너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고. 그럼 왜 그냥 와요? 그러니까 이게 저 차가 저 앞쪽으로 돌아가서 그 타는 게 맞겠어. 네. 이렇게 돌아 나오기가 어려워.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앞장서서 걸어가요. 그때 이 준비했던 그 몽키 스패너로 뒤에서 네. 앞서 걸어가는 그 B의 후두부를 때렸는데 직사해버린 거예요. 그때가 22시 40분경이래요. 네. 그리고 이제 회사 앞에서 이제 그 차 뒷좌석에다가 네. 시체를 싣고 그러니까 차 거의 있는 데까지 간 것 같아요. 네. 여자가. 그때쯤 때린 것 같아요. 뒤에서. 시신을 싣고 미리 봐둔 구획으로 간 거예요. 미리 봐둔 대로. 그리고 트렁크 속에 미리 그 준비해뒀던 삽. 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 계획범죄 아니겠습니까? 완전 몇 달을 보고 지금. 금액 그쵸. 네. 삽을 이제 파고 있었는데 휴대전화가 걔가 걸려오는 거야. C로부터. 네. 그러니까 강제 종료한 거예요. 통화 종료한 네네.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뭐지 또 혹시 궁금해서 그 사이에 다시 이제 휴대폰을 켰는데 패턴을 잘 네.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패턴 미리 살짝 봐뒀대요. 이 B에 그 패턴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문자가 네네. 있는 거예요. 뭐 왜 연락 안 되냐 C가 막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겠다. 네. 완전 범죄자. 그래서 네. B인 것처럼 네. B의 어투, 네, 말투를 네, 흉내내 가지고 네. 문자 보낸 게 그거 있잖아요. 나 남자 만나고 이상했어. 있어. 해운대 갈 네, 거야. 자고 갈 거야 네, 했던 네, 그 네. 나중에 뜬금없이 간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얘가 보낸 거. 그 어째 핸드폰 봐. 꺼지고 바로 다음 예, 번에 예. 온. 5분 있다가 다시 보낸 거. 네. 원래 그러니까 A랑 헤어졌어만 보냈는데 A랑 9시에 헤어졌어. 막 이렇게 보내. 너무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조각조각 아주 네. 구체적으로 쓰잖아요. 그게 이제 알리바이 하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예 최종적으로 01시 03분경에 이제 완전히 전원 오프해 버린 네.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장 한 다음에 땅 파서 묻은 다음에 잔디 덮기. 그래서 잔디 떠올리니까 들린 거고요. 네. 그리고 사우나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그때 이제 상수도 공사 있는데 그 인근에서부터 네. 쭉 동선 따라가게 된 거고요. 영수증 받기. 그거는 사우나 영수증 10,000원짜리는 알리바이용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사무실에 출근해서 새벽 경기 봤습니다. 브라질하고 멕시코 축구 경기 관람하면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막 해요. 네. 예?
그것도 알리바이용입니다. 증거무료 범행도구. 요거는 울산의 철물점에서 이제 몽키 스패너를 구입했다고 그래서 네. 철물점 이제 경찰이 갔어요. 사갔는지. 그런데 철물점에 CCTV가 없어요. 노부부가 운영을 하는데. 네. 근데 그 노부부는 그 판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찾지 못했고요. 이거는 이 사건은 이 B하고 C가 네. A가 울산으로 오라고 한다는 거를 서로 공유하면서 얘기 안 했으면요. 네. 진짜. 각각 따로 가서 갔어요. 네. 네, 완전 미궁에 빠질 뻔했던 거. 예, 아예 이거 신분증도 없고. 이거 잘못하면 시신도 못 찾고 뭐 묻혔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예 인지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교수님이 그 C가 자기가 만나는 날에 A를 만나는데 평소랑 다르게 되게 틱틱거리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던 게 이거 알고 내려왔으니까 제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렇게 한 보셨어요. 것 같아요. 이것들 봤더니 따로따로 오려고 그랬더니 지들끼리 통했네. 이 얘기예요. 네. 알 수 없이 그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C가 가서 네. 너 어저께 걔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네가 만난 건 사실이잖아. 나는 사실 저 언양 쪽에서 잡고 있었고 다음 날이라 걔 혼자 만나 얘기한 사실대로 말한 거야. 네. 그러니까 지는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 네, 생각한 네. 거지. 그때부터 알리바이 계산한 거야. 네. 시간대별로. 네. 30분은 뭐 배드민턴 뭐 서브 연습하고 30분 뭐 하고 그다음에 다이렉트로 갔다고 시간 계산해 보니까 30분이 비니까 한 군데를 갔더니 사우나가 문을 닫아서 다시 돌려 나와서 딴 데로 갔다고 30분 모자란 걸 채워 맞춘 네. 거예요.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네. 지는 걸려들었지. 경찰이 그거 안 쫓아다닐 것 같아요? 가 확인하지. 네. 그리고 25일 날 이놈 현장 검증해가지고 네. 다 있는 그대로 다 보였고 아마 사진 자료 나올 겁니다. 이거는 울산 울주경찰서 강력 1팀이 압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제 사건을 했고요. 네. 우용덕 형사, 강성조 형사, 권성훈 형사, 김남규 형사, 류인호 형사, 유재선 형사. 우리 후배님들 진짜 고생했고요. 김정진 팀장이 아주 꼼꼼하게 수사 잘했고요. 요거는 나중에 재판에서요. 살인 사치유기. 그다음에 C를 죽이려고 맘먹었었으니까 살인 예비. 네. 예, 이것까지 해가지고 이거 뭐 한 20년에서 25년 추정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정확한 거는 나중에 제가 뽑아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문명한 거는 이건 여성분들도 뭐 비난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죽을 짓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맞습니다. 그죠? 뭐 C가 비난 받을 가능성이 있다. 네. 뭐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비난 받을 수 있어도 죽을 정도의 짓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 죽인 놈이 제일 나쁜 놈인 거예요. 그죠? 다른 정황 증거 하나 나오는데요. 얘가 그 B 그 여성 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C 있잖아요. 그 여자 보험은 15일 뒤에 해지했대요. 네. 계획 실패를 예견하고. 이제 더 불입할 이유가 없잖아. 네, 네. 더 불입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해지했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또 네. 증거죠, 그죠? 그렇죠. 이 사건은 쉽게 제가 막 넘어갔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어떤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네. 해결했던 수사고 엄청 수사관들이 고생 많이 진짜 했죠. 고생 많이 너무 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CCTV 다 수상. 보시고 막 많이 고생들 해서 한 겁니다. 뭐 맨날 저 우리 댓글 들어와갖고 빈정거리는 어느 분 계시는데 그분이 뭐 형사가 당연히 하는 일 갖고 뭐 고생했다고 얘기하냐 뭐 이러면서 뭐 올리던데 누가 뭐 아니랬어요? 맞아요. 형사가 당연히 할 일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뭐 그걸 또 구태여 그렇게까지 뭐 두고 와서 그 댓글을 다는지 또 이해도 안 가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성격 묘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냥 해야 될 일이어도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랑 아닌 거랑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렇죠.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진짜 사명감 갖고 잘 추적하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맞아요. 꼼꼼하게 진짜. 이거는 못 잡는다고 해서 형사 월급이 깎이는 것도 아니고 수당이 안 나오는 것도 네. 아니에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자기 직분에 충실히 네. 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당연히 할 일이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지 가져야 되고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 작은 파트를 맡으신 모든 형사님들이 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게 그럼요. 종합해서 네. 찾아낸 거예요. 완벽하게 네. 증거가 확보까지 추리해서부터 뭐 다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 수사는 누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형사죠. 네. 형사입니다. 네, 네. 형사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거물 어떤 감식을 의뢰하기 위해서 현장 감식 그 증거 확보한 거를 감식을 의뢰해서 감식한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받아갖고 증거로 네. 사용하고 네, 네.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거는 그 범인의 심리 상태가 저 살해 동기에서 애매하니까 네. 프로파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프로파일한테 보내서 심리 분석 하나 받아갖고 자료 받아서 내 사건에 첨부해서 네. 결론 내리고 이거는 수사의 한 방법의 한 부류예요. 네.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은 형사인 겁니다. 네. 네. 형사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식도 맡겨서 감식도 받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전문가의 의견도 그거 참고하고 네. 이거를 받아들여서 그걸 합쳐갖고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건데 요즘에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사건 수사를 얘기하는데 정작이 수사를 하는 주재자인 형사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얘기는 안 나오고 뭔 프로파일러가 사건 수사 다 한 것처럼 네. 얘기하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네, 네. 세상에 대한민국 형사가 프로파일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프로파일은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네. 수사 방향. 수사의 나침반이라고 네, 부르는 네. 겁니다. 네. 나도 평생 프로파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프로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야 요건 가족 간의 범죄일 가능성이 있고 지인의 어떤 그걸 네네. 같아. 야 방향을 네. 그 저 애인 쪽으로 돌려봐. 이거 프로파일 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네. 네. 프로파일 안 하는 대한민국 형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지나치게 이 프로파일러 무슨 고급스럽게 들리고 뭐 프로파일러 운운하니까 뭐 형사들은 무슨 프로파일러 꼬봉이나 아니면 그 밑에 뭐 그 좀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프로파일은 수사를 하는 형사의 한 방법이에요. 수사 네. 기법에. 네, 네. 네. 예, 이거는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뭐 이빠는 뭐 저 권일용 후배도 있고 권일용이 제 9년 후배입니다. 네. 나이도 9년 후배예요. 네. 나이도 9년 차이 납니다. 걔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 줄 알았는데 강산이 바뀔 정도로 어려요. 걔 9년 후배예요. 66년생이니까 애기인데 그 내가 이빠는 권일용이도 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표창원이나 이수정 이 사람들 뭐 프로파일러 인지 여부를 좀 의문을 갖고 있지만 뭐 그렇고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뭐 명실공히 프로파일러 과정을 이수하고 프로파일러 자격증을 경찰청으로부터 네. 받았으니까 프로파일러고요. 네. 그 후배들이 프로파일러하고 제자들이 프로파일러 많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네. 수사는 형사가 하는 거지 프로파일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파일러 막 방송에서 벌어먹으려고 말이야. 네. 프로파일러만 붕 띄워나가고 형사들 사기 죽이는 거 이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네. 강력 형사가 수살인 사건은 수사한 거예요. 단지 내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걔들한테 그 자료 던져줘가지고 제시받아 의견 받아서 수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사 전체 거기에서 한 귀퉁이 도움 주는 겁니다. 그건. 네. 그게 왜 그 사람들이 다 수사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 우리 구독자님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네,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죠. 그죠? 네. 아이고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어요. 들어주시는 것도 힘들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너무 저희는- 유익한 시간.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